NBA 온에어 시즌 4 시작합니다. 주인장입니다.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학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 웰컴 백. 올해도 시즌이 왔다. 약쟁이가 그 약을 끊을 수가 없어. What can I say? Mamba out. NBA 온에어 시즌 4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그래 갑시다. 진짜 여러 번 했는데 안 되네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네. 익숙해지겠죠?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시즌 4로. 그러니까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너무 쉰 것 같아요. 네, 너무 쉬었고 네. 우리 마법사님이 이제 저희를 다 먹었습니다. 이제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리더로 무트 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우. 축하합니다. 소울이 하나도 없죠. 못 보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좀 그 인트로 뮤직 들으시고 네. 혹시나 자유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아, 좀 그럴 수도 죄송하지만 있겠네요. 예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반 정도 껐죠 이미. 아 사실은 저는 그 인트로 음악 중에서 끈적 버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좋더라고요. 아, 나 그 스티키가 완전 좋은데. 네, 우리 DJ 가야님이 일단은 여러분 안녕하시고요. 인사부터 하고 네. 제 자랑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인장님.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주인장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남해크님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전출을 목표로 나온 남해크입니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역시 그 인트로에만 항상 역시. 강하고 예, 사람이 변하면 안 돼. 기다려 보자고요. 네, 가야인님.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인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뭔가 자잘하네요. 네, 제가 좀 이게 목소리가 네. 그 목소리에 대한 지적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없어요. 왜? 아니 톤이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그렇죠. 힘을 내요. 집중하고. 저는 일단은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는 건 좋은데 우리 또 남을크님 봐가지고 또 요즘에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대에 어떻게 또 안정화를 찾으셔가지고 제가 안 나온 사이에 그쵸. 뭔가 러시아와 무슨 그쵸. 뭐 부동산 요즘 시대에 부동산은 그쵸 중요하죠. 어쨌든 이 시기에 안정화가 된 상황에서 네,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3패 얻은 이후에 제가 오프 시즌에 형이지만 단도직입 얘기했죠. 소주 한잔하면서 전출 안 할 거면 그만둬라. 확실히 월 계약을 하자. 제가 마치 헤이워드가 된 건 네. 느낌이었었죠. 네. 네. 헤이워드요.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헤이워드보다 갈리나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갈리날리 좋아요. 근데 오프 시즌에 사실 저희끼리도 되게 오랜만에 그쵸. 이렇게 모인 건 오랜만이잖아요. 진짜 전원이 보인 건 오랜만이죠.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좀 저희 그 그룹의 경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장님께서 이제 네네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아니죠. 꽃길을 걸으실 텐데. 그쵸. 네, 네. 아, 좋네요. 그렇죠. onn나갈 뻔했어요. 깜짝이야. 네, 위험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이제 주인장이 이제 다음 달에 그쵸. 이제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그럼 그때 안 오시겠네요. 아, 그죠. 하이라이트 그렇죠. 이번 시즌 하이라이트죠. 그쵸. 그때. 사실 그 결혼식 사회를 제가 보거든요. 그 NBA 운영보다 더 재밌는 결혼식이 펼쳐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예감을 드리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 신혼여행을 그래서 저희가 골스와 오클라호마에서 경기를 보러 갑니다. 기가 막히네요. 부럽습니다. 자리를 부럽습니다. 예약했고 일단은 그 와이프가 그래 이건 해야지 네가 이러면서 가자 거기로 이래갖고 가게 그 제수 됐습니다. 씨를 제가 여러 번 만나봤는데 NBA 티켓에 대해서 가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정말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대들의 축의금의 한 반 정도인데 그러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입을 다물었죠. 네. 제수 씨는 이게 2인용이라는 건 알죠? 2인 티켓 금액이라는 거는. 아니야,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정도인 줄 알고 제가 얘기하려다가 참아 못했죠. 그렇죠. 네.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쵸, 네, 그쵸. 그렇죠. 지금 이 방송 듣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네, 어쨌든 뭐 잘 둘러대겠습니다. 버티기죠. 뭐. 네, 버텨야죠. 뭐. 네. 실제 금액은 뭐 찾아보시면 네. 네, 그렇죠. 천차만별이니까. 앞에 네. 5번째입니다. 근데 러셀 웨스트북이 꼭 안 다쳐서 돌아오기를. 경기를 한 경기만 보시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지금 계획 중에 몰래 예약을 해놨어요.
가격도 모르는데 그것도 2개나. 아, 제가 레이커스 경기 또 봐야 돼서 예약을 해놨는데 그거는 약간 눈치를 봐야 돼요. 2경기를 보겠다는 건 약간 바로 파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신혼여행을 이렇게 가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농구에 그렇게 아직 관심이 조금은 덜한 제 와이프는 네. 그래서 네. 아, 원래 그 취미 생활은 늘 가계 부채와 함께 하는 거죠. 네. 그 시작부터 아주 시원하네요. 네, NBA 티켓 두 번이나 시원하네요. 네. 저희 가게 붙여. 가계 부채와 원래 인생을 함께 하는 거죠. 네. 남해크님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래도 저희 청취자분들께 저 진심으로 궁금해요. 네. 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기 3패 이후로 얘기해 주시면 3패 이후면 이거 시즌 초반이네요. 네, 그렇죠. 그 작년 그 작년 이맘때예요. 작년 이맘때네. 아니면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댓글에 제가 저기 올려드릴게요. 댓글에다 올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뭐 그렇게 뭐 시즌이 그 오랫동안 되게 긴 시간 동안이 좀 빈 것 같고 저도 여기서도 방송으로만 듣고 실제로는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좀 되게 오랜만이라서 좀 어색하고 아직 좀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호수이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똑같죠. 뭐 오프 시즌이나 비시즌이나 아니면 항상 NBA를 보면서 이번 오프 시즌에는 제가 명예전당 스피치를 좀 집중적으로 찾아봐서 한 300개 정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좀 대단한 놈입니다. 진짜. 괜히 물어봤네요. 네. 저 혜인님은 별일 없으셨나요? 네. 네, 저는 뭐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사실 많이들 질문하시더라고요. 뭐 결혼 생활이 어떠냐. 그렇죠.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겪어봤으면서. 쉽지 않죠. 네, 네, 누가 집에 안 가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네. 뭐 저희가 오랜만에 방송에서 패널들 안무를 한번 여쭤봤고요. 마법사님은 어떻게 마우사님은 지냈어요? 참 어떠셨나요? 아 저요? 네. 저는 뭐 열심히 육아하면서 지내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4살에 접어들면서 이제 자아가 형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아를 동사로 개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옵니다. 저도 겪었는데 개기는 시기가 왔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제가 지금 가야님 앞에서는 사실 육아 얘기를 꺼낼 수가 그렇죠. 없어서 좀 빨리 그래서 주인장님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우리 애랑 같은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걸 희망합니다. 네, 내가 학창시절에 못다 이룬 꿈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청사진 한번 그려보려고. 네. 그리고 또 저희 댓글에서 사실 좀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셨는데 시즌 4도 저희가 지난 시즌과 다름없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네, 오늘은 일단 뭐 프리시즌 방송을 이제 시작으로 다음 주 매주 화요일 네, 이제 원래대로. 네, 원래대로 화요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 녹음하고 수요일 업로드하는. 네, 가급적이면 네. 이거를 지키려고 약속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그 본격적으로 저희가 비어 있는 동안 방금 뭐 하시고요? 이거 하는 거예요? 되게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실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껴줘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보드담아 저희가 이렇게 너무 까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네, 말을 네. 최대한 자제하게. 저도 2월부터 깔려고 좀 기다려요. 지금은 적응기가 필요해요. 네. 시간 주세요. 그래도 우리 시작 전에 우리 저 인트로 또 음악도 그렇죠. 음악 머신 또 DJ DJ 가야 가야 DJ가요. 정말 400개 음원 중에 저희가 그죠. 그 어떤 그 이제는 네 거야. 네 거야. 음악을 만든다기보다는 비트를 찍었다는 이제는 제가 찍었어요. 하늘에서 음표 갖고 와서 찍었는데 뭐 사실 소개를 안 해주시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선은 자유인님한테 제가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프닝 멘트는 그래도 이제 당연히 우리 그 마법사님께서 하시지만 그래도 좀 시작을 부탁한다고 해서 또 흔쾌히 또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시그니처죠. 그렇죠. 목소리가. 네. 그래서 이제 오프닝을 해주셨고 또 작년도 MVP 그 파이널 MVP였던 이제 케빈 두란트의 또 음성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는 여러 개 중에 이제 좀 괜찮은 거 뭐 어떤 시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좀 엄선해서 좀 그냥 비하인드- 세련됐죠. 네. 좀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DJ 가야께서 또 여러 가지의 네. 또 이제 샘플링을 메이킹 주셨죠. 샘플링을 좀 그쵸.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죠. 그 장르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하나 슬로우 잼은 정말 좋더라고. 사실은 그 제가 응원하는 르브론 제임스가 올해 또 웨스트 사이드로 웨스트 코스트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은 처음엔 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끈적한 캘리포니아 밤의 느낌으로 했는데
너무 섹시해. 너무 심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렇죠. 그래도 그냥 약간 너무 심하더라고요. 평균적인 비트로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할리우드 입성하셨어요. 르브론이 딱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지금. 네, 수많은 프로덕션과 함께 지금 LA 캘리포니아 라이프를 즐기고 있죠. 그렇죠. 저는 뭐 사실 작년에 직관해서 클리브랜드 더 이상 뭐 사실 더 이상 연은 없는데 굳이 바라는 게 있다면 르브론이 좀 유니폼 하나만 좀 한 치수 크게 입었어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22년째 레이커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레이커스 유니폼에 안 어울리는 애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작아. 진짜.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노란색이랑 뭔가 안 매칭이 안 돼요 아직. 매칭이 안 됩니다. 아, 오늘 잘하던데요, 그래도. 아이, 실력이야 뭐. 그죠. 네. 네. 근데 나이키 유니폼이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올반도라죠. 좀 크게 입어야 돼. 제가 하나만 딱 크게 입으면 딱 이쁠 것 같은데. 그렇죠. 꼭 그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네. 바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비시즌 동안 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댓글 소개부터 하고 저희 오늘 그 동부 프리시즌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뷰를 두 개로 나눠서 할 겁니다. 댓글 소개와 그렇죠. 동부를 할 거고 다음 주에 바로 서부와 예측하는 어워드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진행하는 겁니다. 제 서포트 할게요. 좀 이상했나요, 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좀 버퍼링 있더라도 네. 네, 약간 이해해 목소리 자체에 떨림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주시고. 아직 긴장을 긴장하고 했나 봐요. 있어요. 네. 스스로 호흡을 약간 천천히 하시면 나아질 수 있어요. 저 행인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저 혈기 씨는. 방천. 역시 방송 천재. 고마워요. 아, 그래서 편집 안 해도 되겠다. 네. 먼저 저희 호해 방송에 대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예, 트리플스레님, 대대손손 재벌과 자수성가 남자의 만남이라 호수인님 르브론 누구 겁니까? 가야님 레이커스 누구 겁니까?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법사의 NBA 온 그 인트로에 대해서 온이 너무 끊어진다라는 이제 클레임. 아 바로 첫 댓글이 태클이네요. 네, 그렇죠. 아, 좀 좋아질 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뭐 NBA 온 이거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저희가 했던 약간 그 그쵸. 온 할 때 최영수 입처럼 돼요. 네, 약간 그쵸. 온 이렇게. 그냥 똥꼬 같아요. 약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인트로만 MR을 따든지 할게요. 네,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걱정하지 마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이팅! 조서방 구기자다님 그리고 포인트가님이 이제 저의 그 방송 진행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힘내라 그래서 네. 왜냐면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또. 그렇죠. 맥시멈 계약님 그리고 동해아 서해님 야수장이님 빅탄국어 오네연님 그리고 마포대교 문어전냐님 그리고 갓비갓 라이언트 24님이 저희 방송 듣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유님의 옵트아웃에 대해 좀 아쉬워하는 분들 많이 이야기 해주셨고요. 뭐 언제든지 또 돌아오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때까지 백업으로 열심히 또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노랑물결님이 모즈곱 이동에 대해서 이제 올란도가 모즈곱 폭탄 돌리기 당첨이네요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주급을 지금 언급하신 것 자체가 실수입니다. 저희 소중한 스니컵 시간에. 아니 저희 댓글은 다 언급해드려야죠.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좀 더 사랑과 애정으로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저 행인이 저런 얘기하니까 소름 끼치네요. 그 정도니? 그리고 이제 카와이와 드로잔 그쵸. 트레이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그렇죠. 네. 기타 한국어 오네어님은 카와이와 드로잔을 골자로 한 트레이드가 임박했다. 그리고 드디어 끝이 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이제 토론토 이제 기타 한국어 오네어님이 워즈발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죠.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스미스팡님이나 불꽃남자 어빙님, 맥시멈 계양님 그리고 이제 마포대교 문어전녀님 등등 이제 많은 분들이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이거 댓글을 다 너무 길어서 언급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패널분들 의견을 좀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호수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카와이 말씀하시는. 네, 카와이 드로잔 트레이드를 뭐 내년 시즌을 기다려야죠. 네. 이상입니다. 카와이입니까? 네. 뭐 근데 이거 때는 뭐 역시 NBA는 비즈니스다라는 걸 뭐 보여줬던 것 같고 드로잔이 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금 뭐 로열티가 끝났다는 식의 뭐 인터뷰도 하면서 좀 그냥 서운함을 감추지는 않았죠. 사실은 토론토 그 매니지먼트단에 뭐 그랬고 카와이는 돌아와서 아주 해괴망상 웃음소리와 함께 아주 펀가이로 시작했죠. 네. 그게 제일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오프 시즌에. 네. 맞아요. 그 웃음 어떻게 희한하게. 짤도 너무 많이 돌고. 아, 진짜 저 I'm a fun guy. 저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뭐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잠깐 제가 들려드릴게요. 진짜 웃겨요. 이거 개 웃기거든요. 이거.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주인장님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너무 웃겨요. 이거. I'm a fun guy.
Obviously, I love the game of basketball. I mean, there's just more questions you have to ask me in order for me to tell you about myself. 미디어 I 데이였죠 just can't 이때. give you a whole spiel. I don't even know where you're sitting at. 아 근데 이게 영상을 보면서 봐야 이게 소리가 그렇죠. 나는데 그 표정이랑 같이 봐야 돼요. 어떻게 웃음소리가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표정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웃냐? 그리고 입이 안 움직이고 웃어요. 이게 약간 변비 환자들이 하면서 웃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참 희한한 참. 그리고 본인이 제일 먼저 I'm a fun guy 한 게 너무 웃겼어요. 정말 I'm a fun 무표정으로. guy 이러면서. 너무 무표정으로. 아. 전 사실 이제 지난 시즌 그 저희 판타지에서 카와이를 행인님이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의 목소리를 항상 갈구했는데 들었죠. 네, 듣고 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목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어데이 때 인터뷰를 직접 하는 걸 보고 아 이 새끼 프로다. 이 새끼 다음 팀 간다. 이 새끼 벌써 뻔뻔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전 사실은 그 이 트레이드를 보면서 또 앞으로의 그 결과는 이제 올 시즌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토론토 랩터스 뭐 어쨌든 단장 포함한 사람들 얼마나 참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작년도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브랜드한테 완전히 떡 발렸을 때 분명히 리빌딩이나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KC 감독 가지고 사실은 건드린 것도 굉장히 많은 비판도 받았고 KC 감독이 교체되더라도 사실은 그 과연 이 멤버들이 그쵸. 특히 드로잔을 날리기에는 정말 여론적으로 말이 안 됐는데 이 트레이드를 샌안토니오에서 오케이 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게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토론토 랩터스의 개인적으로 올 시즌 어떻게 되고 또 카와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A+++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토론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사이 우자이리 단장이 지금까지 보였던 모든 행보들을 봤을 때 그 가장 파격적인 무브였던 그쵸. 것 같고 가장 리스크가 크고 그만큼 또 사실 그 베스트 리저트가 나왔을 때는 그만큼 또 이제 파워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였던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지금 저희가 뭐 이제 다 이미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건 이게 짧게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사실 오즈나로스키는 굉장히 바빴죠. 몇 달 동안 거의 문신처럼 바뀌어가지고 카와이한테 계속 이제 그 관련된 루머들을 계속 이렇게 그 전달해줬는데 확실한 거는 다음 시즌에 카와이가 레이커스가 되든 클리퍼스가 되든 아직까지는 LA 쪽으로 좀 마음이 굳혀있다. 이 정도가 지금 워즈 그 뉴스를 종합해 보면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뭔가 그 최측근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은 그래도 토론토가 좀 이제 도시 자체가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구단 자체가 어떤 좀 튼튼한 그런 기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토론토가 좀 시즌을 성공적으로 이어간다면은 잔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 저는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거기 좀 동의하는 거는 네. 그 토론토 랩터스 이번에 프리시즌 경기를 보고 나서 그냥 일단 경기장 내에서의 그 소음은 별로 못 들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이제 라이브로 그거를 카웬을 소개할 때나 슛 성공할 때 소리 들었는데 랩터스 팬들이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응원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제가 봤을 때 진짜 마이클 조단이 진짜 재림한 수준으로 그걸 보면서 이 그 팬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엄청나게 밀어주는구나. 작년에 폴 조지 케이스랑 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토론토는 확실히 이제 그 캐나다를 대표하는 구단이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 이 구단을 사랑하는 정도가 사실 여타 다른 도시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확실한 에이스가 없었던 상황에서 토론토 이만큼 공수 겸장을 긴 그 상황을 갖고 왔다고 동부에서 뭐 땡큐죠. 그거는 카와이 관련된 이슈는 이번 시즌 내내 이제 따라다닐 거고 르브론 제임스의 레이커스 행설과 함께 더불어서 이번 오프 시즌 가장 큰 탑 이제 양 컨퍼런스의 가장 큰 뉴스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종료 후에 그 카와이 향보에 따라서도 또 이제 NBA 전체 판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급이죠. 시즌 내내 아마 카와이 관련된 뉴스가 계속 쏟아질 것 같아요. 네, 오즈나롭스키랑 이제 그 샴스 채널이랑 이제 계속 붙어다니면서 이제 별과 소리를 다 하겠죠. 이제. 그렇죠. 네. 이제 카와이 관련된 얘기는 이따 동부 얘기하면서 좀 더 다뤄보고요. 요 맥락에서 저는 이제 베일 11님이 달아주신 댓글이 되게 눈에 띄는데 이제 포포비치 감독에 대한 얘기. 그래서 포포비치 감독은 정말 성인이다. 그 인터뷰 내용들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카와이의 토론토의 상황은 반대대로 이제 세난과 포포비치 그리고 드로잔의 마음은 사실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샌안토니오 사실 이번에 그 트레이드 이후에도 그 과정에서 상처 받았겠지만 또 마누 지노빌리의 은퇴를 더불어서 정말 그 도시 전체가 굉장히 그 좀
슬픔의 도시가 된 것 같아요. 음. 거기다가 최근에 뭐 파커도 머레이가 갔죠. 그죠, 파커도 가고 파커도 또 떠나보내고. 머레이가 ACL 시즌아웃 그렇죠.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불과 며칠 전이었죠. 며칠 그거. 전에 그래서 도시가 지금 어두웠어요, 정말 도시가. 예, 좀 안타까운 정말 회색빛이 도는 진짜 도시 자체가 저지처럼 됐죠. 안타깝게 네. 그렇죠. 그럼에도 세나는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아요. 진짜로 기대되시나요? 근데 드로자는 세난이랑 어울릴 것 같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근데 뭐 봐야죠.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누수가 심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난과 토론토의 매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드로잔 선수의 올스타전에서 보는 건 이제 끝이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못 보죠 이제. 뭐. 그 포지션에서는 제가 볼 때 뚫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여러모로 이제 농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또 이제 came from 캠튼에서 온 진짜 컴튼에서 온 이런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좀 내가 르브론 팬이 좀 미안해.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동해아 서해님이 짧게 멜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근데 뭐 생각보다 썸머리그에서 폼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휴스턴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웰로는 사실은 개막 전까지는 그 후디 그다음에 그렇죠. 국대 요 웰로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버전으로 하면은 잘해요. 예. 네, 그냥 죽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뭐 그 효율성에 맞춘 농구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3점슛 라인에서 펌 페이크하고 롱투를 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벤치에 얘기해주는 것들 봤을 때도 적응하려고 하는데 멜로는 시즌이 시작되고 봐야죠. 멜로는 멜로다. 멜로는 멜로예요. 그래도 그 가장 무섭다는 빨이 있는 그 폴빨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멜로는 그 작년보다는 그쵸. 그죠. 예, 뿌려지는 훨씬 잘해요. 폴빨은 폴빨은 좋죠. 폴빨 한번 맞으면은 예, 그렇죠, 그렇죠. 디조던이 샤키로니 되는 그런 마법을 부리기 때문에 한번 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베이11님이 그 NBA 2K의 골든스테이트 주전 라인업 레이팅을 올려주셨고요. 팀 레이팅은 거의 98인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세네요. 네. 이제 역대 최고 아닌가요? 98 정도면? 그렇죠. 제가 역대 알기로는 뭐 거의 네. 예. 그리고 이게 커진스가 부상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스탯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렇죠. 오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아 서해님, 야수장이님, 그리고 조서방 구기짜다님, 그리고 스미스팡님, 타운스 32님, 제플리카님, 스미스팡님께서 이제 저희 노아 방송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이제, 감사합니다. 네. 요 기다림에 대해서 좀 댓글을 달아주셨었고요. 네. 그 이제 너무 지친다, 빨리 해달라 이런 말씀들에 저희 박 실장님이 댓글을 다 달아주고 계세요. 아 봤어요. 다 감사하더라고요 실장님이. 우리 쌤 짱입니다. 짱입니다. 진짜 저희 그들도 대변해 쉬어야 된다. 네. 뭐 이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말은 되게 감동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마누 지노빌리 은퇴에 대해서 스미스팡님과 스나미 오네오님 그리고 커리가 캐리해님께서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달아주셨어요. 너무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헌정 방송을 한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희가 벌써 시즌 4라서 네, 꽤 오래됐죠. 네. 네. 지금 호수인님이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선수 아닙니까? 마누지노빌리는 뭐,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NBA가 다 기억하는 NBA 선수들이 다 따라하고 싶어하는 시그니처 무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노빌리의 유로스텝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워낙 스킬풀하고 비큐가 또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시멈 계약님이 웨이드의 연장 계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요. 저는 웨이드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1년 연장 계약을 한 걸 봤는데 그 감동적인 좀 스피치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스피치가.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올 시즌에 이제 임하는 자세와 그리고 이제 내 마지막 여정에 이제 모두 함께하라는 그 메시지는 뭐 코비 브라이언트의 은퇴와 더불어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팬층은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뭐 팬덤은 좀 덜할 수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또 호수님은 뭐 웨이드의 정말 한때 광팬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짠하더라고요. 그 스피치 영상 보고. 네. 올 시즌 전에 아직 몸 상태가 좀 많이 좋다라는 식의 개인적인 소견, 운동은 많이 못했지만 몸 상태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봤을 때 이번 시즌을 좀 마이애미에서 잘 마무리 짓고 멋있게 좀 가는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드의 마이애미에서 1년을 더 보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그 과정 속에서의 마이애미의 구단 자체의 이런 대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로열티를 약간 강요하는 선수에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것도 좀 싫더라고요. 그런 네. 마이애미 구단의 행태가. 그렇죠. 웨이드 입장에서 섭섭하죠. 네, 충분히. 근데 펠라일리도 확실히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뭐 어떠한 조건도 안 걸 테니까 그냥 네가 오고 싶으면 무조건 와라.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었고. 과거에 비해서.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그
뭐 지난 시즌에 저는 이제 그 웨이드가 마지막에 거는 그냥 직감이 와가지고 이제 경찰에까지 한번 잡혀갔다 왔는데 뭔가 시즌 더 뛰니까 아, 내가 그럼 굳이 그때까지 그런 맞췄나 그래가지고 네. 그게 조금 하긴 해서 좀 반갑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웨이드를 한 시즌 더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팬 입장에서 정말 그럼요.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비시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그 버틀러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미스팡님이 달아주신 댓글은 이제 버틀러 이미지에 대한 현지에서의 뭐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쪽은 뭐 버틀러가 너무 꼰대스럽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랑 버틀러가 충분히 이해된다라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패널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뭐 사실 뭐 최근에 뭐 이게 확실하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게 하이라이트 뭐 보지 못해서 근데 버틀러가 아마 2군 그 후보들을 데리고 주전 선수들하고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제가 팩트죠. 들었거든요. 네, 팩트였고 실제로 그 경기가 끝난 직후에 바로 레이첼 니콜스랑 ESPN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자신의 뭔가 실수를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뭔가 그 본인의 어떤 그런 뜻을 굽힐 자세는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승리가 자기한테 가장 우선이다. 그쵸. 승리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선수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충돌을 한 사건, 충돌을 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미네소타의 지금 상황이 그 지난 시즌에 같이 방송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시즌 시작 전에 미네소타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이유는 지미 버틀러의 어떤 이런 그 승리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어떤 그런 열정이 뭔가 그 젊은 연관들에게 잘 전파가 돼가지고 뭔가 탐티보더스러운 예전에 그 시카고 불스 몇 년 전에 시카고 불스 연상시킨 그런 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완전 다른 그림으로 양상이 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뭐 아물 수 없는 상처까지 지금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가지고 뭐 이제 거의 시한폭탄 수준이죠. 언제 트레이드 되냐 이거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오늘 ESPN 인터뷰를 다 보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버틀러의 어떤 꼰대스러움에 비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탐 티보드 감독의 굉장히 그 느슨했던 매니지먼트 그 어떤 경영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좀 했었고 미네소타 구단의 좀 자체가 잘못도 있었는데 오늘 인터뷰를 좀 보니까 이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20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럴지 몰라도 버틀러 인터뷰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어쨌든 그 칼 타운스와 그 다음에 위긴스에 대한 재능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일단 그쵸. 네. 하늘이 주신 재능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왜 이런 하늘에 주신 재능이 선수들이 이따위밖에 못하냐 이런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서로 같이 이제 좀 의기투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다. 이게 골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능들을 더 승부욕과 승리 집중에서 그렇죠. 간다면 더 좋을 거다라는 게 거의 골자였죠. 원래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태도도 나쁘고 젊은 놈들이 건방져 이런 혹은 이제 승리 열망이 없다 이건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선수 개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 리스펙트하는 것 자체 보면서 얼마나 이 선수를 데리고 우승까지 청사진을 그렸던 친구가 아니었나 얼마나 화가 났을까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뭐 당연히 뭐 칼 타운스나 위긴스의 인터뷰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사실 오늘 그 버틀러의 인터뷰를 듣고 나서 약간 영건들이 그러니까 잠재력이 높은 영건들이 튜터링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슈퍼스타가 되기 직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자아가 너무 많이 형성이 돼서 튜터링을 받을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죠. 마인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내가 프랜차이저다. 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예전에 그 마이클 조단이 오프라 윈프리 쇼 나와서 그때 뭐 한 거의 20년 전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죠. 젊은 애들은 돈을 너무 많이 받아.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아직 증명해야 된다. 잠재력 갖고 돈을 받는 건 나는 조심스럽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농구의 신이 직접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사실 돈만 해도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샤키로린이 젊은 층에 속했는데 요즘 또 이런 또 이 농구의 신의 메시지가 좀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증명을 해야죠. 사실. 그쵸. 프랜차이저라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팀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버틀러의 행선지가 좀 명확해져야 이제 미네소타의 내년 시즌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꽃 남자 어빙님이 중간에 이제 그 어빙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게 에어로빅 여자 에어로빅 하는 아줌마들 머리하고 왔더라고요. 뿌띠 헤어밴드 했죠. 네. 뿌띠 헤어밴드. 요게 약간 근데 좀 유행인가 봐요. 이런 선수들이 곧잘 보이는 것 같아요. 좀 흉하던데. 그게 어빙이 하니까 또 따라하는 것 같아요. 엉클드루에 나오는 헤어스타일 아닌가요? 저도 그 비슷해요. 생각을 했어요. 네, 영화 그 촬영 약간, 때문에 네. 좀 그렇게 하는 거. 옛날에 할렘 그 특유의 그 헤어스타일을 추구한 거라고. 아니 그 헤어스타일만 보면은 뭐 옛날 할렘보단 저는 약간 달려라니 홍두깨식 부인
고은혜 씨. 고은혜 씨. 고은혜 씨.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고은혜 씨 내가 알지. 고은혜 머리만 씨. 보면 그 느낌 두께 있어요. 씨. 네, 두께 씨 아시죠? 알죠. 입술은 흑인보다 더 두꺼워. 그럼요. 순대 한 바가지죠. 디테일이 그럼요, 좋네, 알고 아주. 있죠. 아, 디테일이 좀 좋네. 알죠. 고은혜 씨. 좋네. 잘한다 그래. 저희가 또 호흡이 몇 년입니까? 그렇죠. 저희 피켓놀 좋아요. 예. 제 시간을 벌어주고 계시죠? 그럼요. 예. 아주 표정이 좋아요. 아직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좋아. 네. 이게 아, 지금 근데 말씀하세요. 마이크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호수이님은 이게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 그냥 네. 원래 잘 듣고 호수인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구 얘기 안 하면 그게 이게 아니에요. 사인 줘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달려는 한일 몰라. 아 그럴 수 있겠네. 아, 시절에 한국에 없어가지고. 아 맞네. 유아기를 참 그쵸. 아 근데 어빙은 그거 인정했더라고요. 그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 내가 실수다. 그 영상 봤는데 네. 약간 이것도 있었어요. 아, 좀 그만 좀 물어봐요. 요 뉘앙스에서 정리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아, 그래, 알았어. 뚱그러 이러죠. 네. 이렇게 임팩트 있을지 몰랐어. 아, 미안해 이렇게 끝났죠. 뭐 그렇다 네. 치자 이 정도 느낌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맥시멈 계약님이 개막 방송은 언제쯤 나올지 이번 시즌 1옵션은 법사님이 해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일까요? 말들은 네 그런 거 아니죠. 자책하지 마세요. 네, 자신감을 널 갖고. 사랑해. 걱정하지 마. 그럼 네 거야. 네 그리고 타운스 가끔은 3 눈과 귀를 닫으셔야 돼요. 좋아. 저희가 손을 놓지 않을게요. 너의 길을 가. 근데 좀 행이님의 까방권은 사실 방송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 저요? 네, 네. 그럼요.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저게? 2월 아까 2월까지라고 개런티 해주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운스 32님은 오늘 레이커스 시합 맛보기를 한번 봐야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오늘도 경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프리시즌 경기는 이겼죠. 네. 레이커스가. 네. 어디를 이겼죠? 골드스테이트. 네, 올렸어요. 그리고 모순 없습니다님 프리시즌도 시작했는데 오늘 시즌 4는 언제 시작하나요? 기다려집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맥시멈 계약님이 쉬는 날 밀린 업무 보다가 웃고 싶어서 파이널 1, 2차전 리뷰 다시 들으면서 에너지 채웁니다. 이때 역시 가야이님의 커리어 하이 네 멘트가 나왔던 그런 방송들이었고요. 됐나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거 보고 다시 들었는데 재밌더라. JR 표현하는 거. 근데 제 안 나간 그 방송이 안 올라갔는데 네. 그때 가야님이 한번 저희가 욕 방송 한번 했었죠. 그쵸. 저희끼리 JR에 우리끼리? 대해서 무삭 재판. 무삭 재판. 네. 그거 가끔 들으면 진짜 죽어요. 너무 웃겨요. 분량도 상당히 길어요. 안pon가. 예. 오케이, 땡큐. 예. 그리고 이제 타운스 32님이 계속 버틀러에 대한 부분, 네, 타운스가 버틀러 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이제 티보드에 대해서 감독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어조를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불꽃 남자 어빙님과 타운스 32님이 그런 미네소타 팀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 조서방 구기짜다님, 스미스팡님, 그리고 커리가 캐리애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쯤 오시는지에 그쵸. 대해서 최근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댓글에 힘입어 이제 시즌 4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시즌에도 많은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즌 4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막 이래. 에요. 온. 이제 제가 하면은 이게 트렌드가 되는 거죠. GD야 아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은 동부부터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순서는 이제 디비전 지난 시즌 순위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토론토 랩터스 지난 시즌 애틀랜틱 디비전 1위 팀이죠. 네. 네, 그래서 그 팀의 비시즌 변화를 좀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뭐 카와이와 드로잔의 트레이드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데니 그린 선수와 그렉 먼로 선수가 이제 팀에 합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로잔 선수가 드로잔 선수 야코 퍼. 네. 맞죠. 야코 퍼에 갔어요. 네, 갔어요. 네. 퍼르 선수가 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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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주요 선수 벤블리 선수가 재계약함으로써 이제 팀의 로스터는 이 정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토론토 입장에서 이런 부상과 동기부여 리스크가 있는 이 카와이가 얼마나 해줄지 여부가 사실 팀의 키일 것 같은데요. 올해 어떻게 보시는지 좀 호수인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뭐 저는 뭐 저를 계속 이 NBA 오늘을 계속 청취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시즌 1 때부터 공중분해서를 외쳤었잖아요. 그거에. 근데 이제 막 반만 분해서 가지고 이제 뭔가 그렇죠. 네. 아직은 살짝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뭔가 되게 씁쓸한 느낌. 네 뭔가 방송에서는 열폭을 했지만 실제로 뭔가 반쪽에 날아가 버리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네, 그래서 네 이번 시즌은 좀 네, 자죽을 하면서 네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사실 토론토는 정규 시즌은 어느 정도 레벨 올 시즌도 똑같이 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결국에는 증명하지 못한 그 빅게임에서의 그 뿜뿜 넘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과연 카와이라는 명확한 에이스 앞에서는 구현이 될까 안 될까 이거가 뭐 토론토가 뭐 가야 될 길이지 않을까. 뭐 정규 시즌은 상위권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레벨이면. 네. 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거다. 네. 서머리그 비시즌 그 카와이 움직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카와이 레너드는 역시나 수비나 공격이 아직 살아 있다. 등부상 작년에 딱 한 게임도 못 뛴 선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이나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전 되게 올드스쿨한 무브들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카와이 레너드가. 네. 정말 뭐 그 몸을 완벽하게 회복한 느낌이었고 정말 농구는 역시 엄청나게 A급 선수 뭐 S++ 선수로 역시 뭐 손색이 없을 만큼 잘하고 있다 생각 들고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론토 입장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전 좋은 트레이드를 생각하고 뭐 혹시 뭐 렌탈 선수 개념인데도 왜 좋냐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려서 근데 그리고 저는 이 카와이 레너드가 그동안 스퍼즈에서 사실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물론 에이스 취급을 많이 받고 에이스 대우를 받았지만 뭔가 제 생각에는 너무 강한 조직력만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스몰 마켓에서 이제는 전 도시가 또 혹은 전 나라 어떻게 보면 나라의 하나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레너드가 굉장히 행복한 뭐 이번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전 연장 계약도 특히 르브론이 지금 뭐 현실적으로 동부에 없고 많은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동부에서 한번 이번에 본인 생각에는 이제 왕 놀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됩니다. 그렇죠. 단일 선수는 거의 탑이죠. 동부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을 좀 자기 카와이 레너드도 스스로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토론토 팬들도 뭐 이제 남아달라는 서명 운동도 하고 그럼요. 그리고 저기 프리시즌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이렇게 넘어져서 카와이가 있을 때 일으켜 주려고 4명이 뛰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다칠까봐. 네. 그러니까 넘어진 거를 다시 끌어주고 이제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팀이다, 우리의 리더다 이런 것들을 약간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토론토가 지난 시즌에 동부에서 정규 시즌 1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플레이 스타일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쵸. 이제 3점 슛에 대한 비중이 가장 낮은 팀 중에 하나였던 2년 전에 했던 팀이 작년에 3점 슛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끌어오른 편이었는데 그 와중에 팀에서 가장 많은 미드레인지 점프샷에서 시도를 하던 이제 그 드로잔 이탈을 하고 카와이나도 영업이 되고 그 외에 또 이제 뭐 데니 그린님도 여기 같이 영입이 됐으니까 이번 시즌에는 한 단계 더 뭔가 3점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특히 널스 감독 자체가 3점 슛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그 하이 옥테인 오펜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약간 좀 조심스러운 거는 감독 결정을 좀 일찍 하는 바람에 널스 감독이 아직 보여준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카와이 레너드가 좀 더 일찍 왔다면 아마 토론토 랩터스는 감독 선임을 누가 했을까? 여기까지입니다. 공중 분해로 가다가 갑자기 큰 기둥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네. 허재 감독님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도 굉장히 오히려 플러스가 아닐까 지난 시즌보다. 그렇죠. 네, 데니 그린 선수도 그렇고 카와이도 뭐 수비는 뭐 두말할 거 없기 때문에 토론토의 순위는 뭐 전년만큼은 충분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동부에서는 아직 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벤치 멤버들이 1년 동안 한번 어쨌든 그 플레이오프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목받지 못한 선수가 1년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는 물론 퍼즐 선수 같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에 좀 올 시즌에 이제 기대가 좀 되는 큰 부분이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작년에 동부에서 정규 시즌 꽤 높은 순위였다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동부 시즌 1위 그 정규 시즌 1위이긴 했었지만 사실 저희가 그 경기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은 토론토가 지난 시즌 내내 하위권에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진출하기 전에 정규 시즌에도 이미 굉장히 탑급 이제 리그에서 탑 클래스급 상대 팀을 상대로는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그 토론토 구단 전체에서 굉장히 큰 결정을 해서 드로잔이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플레이를 내보내고 카와이 레너드 영입을 한 건데 그 한 선수가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세울 수 있을지를 시즌 내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이번 시즌의 재미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등부상도 과연 진짜 이 전 시즌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인가.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네. 근데 라울이랑 주고받고 패스하고 뭐 슛까지 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는 얼추 벌써부터 손발이 좀 맞아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실 뭐 레벨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지만 전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라우리가 좀 입을 잘 놀리지 않기를. 레너드가 왜 왔습니까 여기? 예, 그러니까 조심하고 이거 강한 선수는 알겠는데 다들 입 조심 그리고 따뜻하게. 웜 웰커밍 그리고 거기가 추운 거 아닙니까? 따뜻하게 맞이하면 다음 시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언제 뉴욕으로 갈지 모르죠. 네. 그 두 번째 팀은 이제 보스턴. 그렇죠. 네. 대해서 좀 이거는 나메크이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턴의 우선 그러니까 인력이라고 할 뻔했어요. 인사이동이라고 할 뻔했네. 네. 죄송합니다. 그 이 팀 로스터 차원에서는 우선은 건강하게 돌아오는 헤이워드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신인 뭐 로버트 윌리엄스 뭐 센터 쪽에 보강이 있었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좀 이 센터 쪽에는 좀 미진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 이제 어쨌든 동부 컴파까지 간 멤버들이 현재는 그대로 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는 큰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또 건강한 어빙과 헤이워드 그리고 더 성장한 테이텀과 로지어 이제 여기다가 그 기둥 어떻게 보면 리더격이죠. 리더격인 호퍼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어쨌든 스티븐스 감독이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냥 기본 백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진짜 이 팀 보면은 좀 무서운 게 팀 애슬릭이랑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은 뎁스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부에 이 정도 뎁스를 갖고 있는 팀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되게 저는 리스펙을 보고 있습니다. 또다 어떤 추가적인 전력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더 엄청 더 성장하거나 단단해진 느낌을 주는 헤이워드의 복귀가 그런 느낌을 주는 자체가 물론 프리시즌에는 1승밖에 못했어요. 현재는 뭐 패배가 많은데 뭐 어쨌든 뭐 그냥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고 아무 의미 없죠 사실.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프리시즌이 뭐 의미 없죠. 네. 근데 우선은 뭐 스마트도 다시 재계약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경기들을 이제 어쨌든 이제 하이라이트든 좀 경기도 좀 지켜보니까 그 계속 새로운 새로운 이제 젊은 피들이 계속 수혈되는 느낌이 계속 들고요. 성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네. 거기에 그렇죠. 또 심지어 지금 제이슨 테이텀이 식스맨으로 나설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테이텀의 대답도 물론 나도 식스맨으로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들 자체도 이미 팀으로 좀 똘똘 뭉친 것 같은 자체가 우선은 좀 시작의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빙이 뭐 이제 재계약의 의사를 이게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나는 이거 팀을 끌어가고 난 더 오랫동안 팀을 바라본다라는 충분한 밸런스 포지셔닝을 취하면서 팀에 대한 신뢰도 자체 케미스트리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저기 오프닝 데이 때 이제 셀틱스 이제 TD 가든에서 그 전체 팬들을 모였을 때 이제 어빙이 이번 여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거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셀틱스 팬들의 또 이제 그런 또 짤들이 돌아다니는 게 바로 저기 클리블랜드 있을 때 어린이가 이제 클리블랜드에 계속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게 돌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저거를 믿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뉘앙스의. 그래도 어빙은 할 말 있죠. 난 트레이드 된 거다. FA가 아니었다. 어빙 얘기 나서 덧붙이자면 최근에 그 클리블랜드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최고의 선택이었다. 최고의 디시전이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문가분들은 사실 보스턴 셀틱스가 이번에 그 동서부 통합 중에 이제 거의 그렇죠. 탑 3라고 이제 하는 흔히 그렇죠. 얘기하는 많이 전망하시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동부 내에서 뭐 어쨌든 부상자들이 복귀하고 뭐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해 그 동부 이제 탑 3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토론토 보스턴 중에는 저는 완벽한 1위는 구축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보다 저는 아직 그 헤이워드와 어빙의 그 공존하는 문제들이 파급력이 얼마나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빈자리를 어마무지하게 잘 메꿨던 그렇죠. 테이텀과 이제 뭐 브라운 뭐 스마트가 있었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 선수들이 이제 메인 그 선수들이 복귀했을 때 또 다시 한번 융합돼 그리고 오프 시즌을 특히 아주 잘 보냈다고 보내지는 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했던 보강들을 잘 못했다는 또 그런 생각에 생각보다 저는 필라델피아가 특히 이제 프리시즌 물론 프리시즌 경기를 다 우리가 감안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필라델피아의 강세에 조금 한번 부딪히면은 꽤 금이 가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토론토는 전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특히 레너드에 대한 평가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상대적이 강해진 거에 비해서는 아주 콘크리트한 그런 강한 구체적으로 뭐 강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나 자체 업그레이드는 분명 한 건 그러니까 원복하고 좀 상대적으로 좋아진 느낌이 좀 그렇긴 하죠. 네. 보스턴 이번 시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우선
그 보스턴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리그 전체에서 유일하게 그 지난 그 4년 동안 계속 매년 승수가 계속 증가된 유일한 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 스티븐스 감독이 처음 이제 보스턴에 왔을 때 25승을 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55승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보스턴 그리고 그 스티븐스 감독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맥스로 차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로스터까지 지금 맥스로 차 있어요. NBA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그 로스터 뎁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10명을 완전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 모두에서 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모든 사람들이 보스턴 그리고 특히 스티븐스 감독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항상 기대 대비해서 높은 성적 그 기록했던 스티븐스 감독이 그 라스베가스 맞아요. 준영이 좋아하시는 라스베가스 맞아 지금 보스턴의 승리를 이제 보스턴은 그 동부 재패를 그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제 모든 사람의 기대를 다 이제 주목시키면서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이 받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나 동부가 한없이 또 약해졌기 때문에 딱히 사실은 어떤 팀이 보스턴을 제압할 만한 팀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보스턴이 좀 건재하지 않나. 내가 또 좀 존재하죠. 이제 또 보스턴은 결국에 이제 팀 스피릿과 감독에 대한 그쵸. 기대치가 그렇죠.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네요. 사실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슈퍼스타들을 감독이 한 번도 지휘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뭐 사실 작년에도 플레이오프 끝나면서 호포드도 뭐 감독에 대한 그 리스펙이나 존경을 너무 많이 표출을 해줬기 때문에 팀 멤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감독을 따르는 어떤 그런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기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시즌은 그 보스턴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는 알 호포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은 모든 선수들이 대체 가능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체는 안 되겠지만 지난 시즌에 예로도 들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윙 자원들의 서로 어떤 1대1로 대체 가능성이 있겠지만 호포드가 만약에 빠졌을 때 이를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가 정말 있냐 하면은 여전히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지금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뭐 지난 플레이오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드나 또 이제 아데토쿤보를 상대로 굉장히 잘해줬었잖아요. 호포드가 이번 시즌에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호포드가 한 번이라도 좀 발을 잡지려고 하면은 보스턴이 굉장히 좀 그 플레이오프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뭐 좀 아직도 보스턴 때 걱정을 했지만 또 갑자기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가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 뒤에 그 올랜도 매직과 이제 휴스턴 로켓츠가 결국에는 파이널 붙고 휴스턴이 백투백 우승했을 때 지금 사실 동부의 르브론은 마이클 조던이지 않습니까? 동부에 이 상황에서 뭔가 그때 휴스턴 느낌이 지금 보스턴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선수 구성이나 뭐 맥스웰 같은 깡 좋은 선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렉슬 같은 선수 뭐 어빙도 있고 왠지 저는 필라델피아가 그 당시 올랜도 느낌이 있어요. 벤 시몬스와 필라델피아 그래서 느낌이 그래도 뭐 제가 물론 보스턴을 조금 뭐 걱정은 하지만 뭐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런 팀들이 뭐 동부에서는 우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예측도 해보네요. 네. 말을 갑자기 또 바꿨죠. 늦게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네. 네. 동부를 칭찬하신 거 처음 들어요 지금. 이제 여유롭게 그쵸. 이제 여유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리그적인 평가. 아, 그렇죠. 저쪽 리그. 열심히들 해봐요. 비행기가 너무 오래 걸려. 내 개인적으로 이제 팬으로서 좀 건강한 보스턴을 끝까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특히 저는 어빙의 또 그 화려한 또 그 스킬. 정말 스킬들도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호포드가 꼭 걱정하겠네. 전통의 라이벌인 레이커스랑 보스턴에 어빙과 르브론이 있는 것도 또 재밌는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아름답죠. 아 그쪽이랑 이쪽이랑 등산의 그 산의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정상에서 만나도 만날 수가 없어. 네, 그냥, 서로 안 보이네. 네, 그냥 정규 시즌 한번 보는 걸로. 네. 다음은 이제 저희 필라델피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거는 행인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저는 뭐 걱정이 좀 더 앞서는 시즌일 것 같기는 하고요. 왜냐면 이번에 나간 선수들이 작년에 너무 알짜였던 선수들이 많아서 벨리넬리나 일리아소바가 우선 나간 게 저는 너무 아쉽고요. 이게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제대로 보충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 엄청 까지 않으셨나요 지난 시즌에? 누굴 깠죠? 아 벨리넬리가 그렇죠. 네네. 플레이오프 때 잘해서 넘어갔죠. 근데 이게 아직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계륵 같은 거죠. 무빙샷. 네네. 남 주긴 좀 아까워요. 근데 윌슨 챈들러가 오긴 했는데 오자마자 또 추석 전에 다쳤죠. 그쵸. 네, 그래서 한 2-3주 끊고 지금쯤 뭐 괜찮을라나 모르겠네요. 네, 윌슨 챈들러는 사실 뭐 그 베테랑이기도 하고 뭐 덴버에서의 뭐 경기력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뭐 다치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사실 되게 쉬웠던 선수가 비엘리차 선수가 처음에
필라델피아 쪽으로 온다라고 했다가 지금 킹스로 다시 이제 그렇죠. 계약을 그렇죠. 했다라고 들었고 그때 아마 제가 카톡방에다 올렸을 거예요. 아, 이 새끼 또 구두 계약만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 그래서 호수인님한테 되게 제가 하소연을 했었죠. 그거에 비해서 사실 지금 뭐 들어온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드래프트로 뽑힌 선수 3명, 뭐 사실 뭐 이름을 하기도 네. 뭐 어딘가 또 뭐 이스라엘 리그 이런 데 갔다 오겠죠. 무스칼라는 뭐 파포랑 저 센터보는 합법이 되게 친구인데 매력적이다. 되게 남 얘기하듯이 하는. 먼산 보듯이. 저는 사실 뭐 근데 이번엔 이제 펄츠가 좀 어느 정도 몸이 많이 올라오고 슈퍼홈이 여전히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 팀에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윌슨 챈들러의 에딩은 되게 좋은 조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치니까 그렇죠. 네, 저 워낙 또 그래도 스타퍼 역할을 할 수 있는 디펜스 능력이 있고 뭐 운동력도 뭐 좋고 하다 보니까 코빙턴하고 같이 스윙맨들의 디펜스를 스윙맨 디펜스는 정부에서 그래도 탑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작년에 세난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치면 그냥 뭐 그렇죠. 네. 아니 윌슨 진짜 생긴 건 총 맞아도 괜찮게 그쵸. 심지어 목에 이렇게 무슨 그쵸. 얼굴 문신 있잖아요. 아니 진짜 뭐 좀비 같은 느낌. 아니 지난 옛날에 보니까 덴버에 감기도 자주 걸리더라고. 뭐 하는 놈이야. 유산균을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뭔가. 그래서 조금 비타민 먹더니 왜 그래? 깔라만시 같은 거 좀 드시라 그래. 아니 사람이 생긴 거 진짜 몸이 방탄조끼인데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그래서 뭐 재계약을 한 레딕이 이제 그쵸, 남아줬다라는 레딕. 거에 대한 거는 좀 이제 고무적이고 아미르 존스는 왜 남았을까 싶고. 근데 저는 사실은 엔비드 건강이 사실 필라델피아 킨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엔비드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증명을 하긴 했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는 풀 시즌을 뛴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엔비드가 얼마나 건강하게 완료해 줄 거냐. 사실은 동부에서 그 포지션이면 탑 아니겠습니까 엔비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엔비드의 건강이 진짜 필라델피아 키 아닐까. 저도 형님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마켓 풀츠의 어떤 가능성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호수이님의 그 마인드를 저는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봐야 알죠. 나와서 봐야 알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매 오프 시즌마다 이제 그 NBA 슈퍼스타들이랑 같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드루알렌 코치가 이제 이번 시즌 오프 시즌에 이제 같이 그 마켓 했죠. 풀츠랑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했는데 그 최근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번 시즌 마켓 풀츠가 올스타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개소리하지 말라 했더니 나는 뭐 브래들리 빌, 뭐 조엘 엠비드 등등 수많은 올스타들과 이제 그 함께 이미 트레이닝을 했고 내가 만약에 맞다고 하면 정말 맞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그 올스타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드러내면서 동그라면? 풀츠에 정말 그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도시 자체가 지금 풀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네. 그리고 프리시즌 보여주는 거 봤을 때는 메커니즘 상당히 개선됐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작년과는 다를 정도로 아마 그런 자신감이 사실 어찌 보면은 벨리닐이라든가 일리아소브라든가 이런 어쨌든 조각들을 내보내고 풀츠에게 기회를 주면서 끌어가겠다. 그리고 풀츠가 그리고 부상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워싱턴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주 수용률이 40%더 이상이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때 슈퍼이 더 이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좀 회복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뭐 돌파를 통해서 이제 그 좋은 지역을 이제 휘젓고 다니는 건 이제 워낙 그 대학 시절부터 전면 특허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선불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도 풀츠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인 게 이번 시즌 제일 기대되는 NBA 통수 선수는 풀츠고요. 개인적으로는 공격력만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건강만 유지하고 좀 그 슈퍼만 컨디션만 그러니까 폼만 좀 올라온다면 저는 전성기 스테판 바벨이 느낌도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간 파괴력도 그렇고 슛 거리도 그렇고 조금만 더 그런 부분들이 밸런스 맞으면은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를 상당히 높게 생각합니다. 마버리가 중국 조던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버리의 그 한창 시절의 그 파괴적인 유용리스를 이끌었던 그 엄청나게 파괴적인 모습. 네. 근데 풀츠의 성실함하고 그 약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또 기사를 보니까 나온 게 작년에는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슈폼이 약간 똥폼이 됐다가 근데 그 슈폼을 바꾸려고 했던 이유도 그것도 이제 코치의 말을 듣고 이 슈폼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슛을 던지는 게 더 비거리도 좋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고치려는 자세를 그걸 이제 이제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 코치 누군지 알아내서 수 틀리면 인민재판 한번 해서 아니면은 신앙도구 시켜. 그래야죠. 근데 풀츠는 저도 역시나 너무 기대되고 있고 사실 풀츠가 어찌면 자기 기능만 다 한다면 이 팀의 사실은 팀 에슬릭 역시도 무시
못 하거든요. 바로 에이스예요. 사실. 네, 시몬스의 풀츠의 레딕의 괜찮죠. 저는 네. 시몬스는 확실히 그 한계점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천재적이고 확실히 NBA의 독특하고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지만 공격만큼은 풀츠한테 조금 맡겨주더라도 그 둘의 만약에 그 시너지가 난다면 저는 뭐 시몬스가 굳이 자기의 그 능력을 다른데 발휘할 필요 없지 않나. 네. 저는 시몬스 좀 리스펙하는 게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자기 플레이를 자기만의 플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3점슛 갑자기 안드레 드루먼드도 갑자기 3점슛 연습하는 이 상황에서 시몬스는 자기 것에서의 플레이를 더 완성도 있게 높이는 데 쓰는 한 해를 보내겠다라는 걸 보면 얘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그 보스턴이랑 필라델피아 상황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조엘 엠비드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스턴이 어떤 수비를 굉장히 잘 틀어막았다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못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좀 많이 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샷도 많이 놓쳤던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보스턴이랑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에서 붙었을 때 벤 시몬스는 정말 뭔가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스턴이. 근데 엠비드만큼은 뭔가 그 어떤 팀 전술이라든지 어떤 아이소 상황에서 디펜스라든지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이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만약에 이번 시즌 한 단계 더 성장을 한다면은 보스턴을 상대로도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굉장히 엑스펙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 엑스펙터가 유지되려면 풀츠 같은 애들이 조금 일정 수준의 이상을 해줘야 보스턴 팀이 그렇게까지 집중 못할 거기 때문에 그 둘의 그래서 왠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올랜도 느낌이 들어요. 페니 하더웨이, 샤키를 여기다가 풀츠만큼 만약에 그렇게 뭐 공격력을 발휘해 준다면 수비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팀 자체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요즘에 필라델피아. 저는 지미 버틀러가 지적한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영건이면 영건의 열정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타운스도 할 말 많잖아요, 사실. 48분 내내 뛰고 게임 좀 하고 쉬려고 그랬더니 그거래 너는 이 새끼야! 빠져갖고 이 새끼. 타운스도 좀 할 말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열심히 안 뛴 건 아니니까. 근데 심지어 들어봐야죠. 이번 시즌 개막전이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입니다. 맞죠. 그렇죠. TD 가든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아마 이제 여기 지금 시점으로 6일 남았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꼭 이 두 팀이 동부 콘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가장 뭐 재밌을 매치업이죠. 필라델피아와 토론토의 상승은 어떻게 보시나요? 필라델피아 토론토. 필라델피아 토론토 하면 사실은 필라델피아가 사실 상성상은 좀 우위에 보인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한 우위에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토론토가 사실 빅맨이 막 걸출한 빅맨. 근데 약간 케바케인 게 만약에 토론토가 약간 외곽이 잘 터지는 날 그러면 좀 그렇죠.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당연히 이길 수 있죠. 필라가 은근히 지금 벤치가 약해요.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또 뭐 모르죠. 붙어봐야지 알고. 최근에 보니까 그 널스 감독이 그 발란추나스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 발란추나스에서 활용도가. 출전 시간 자체가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정말 다재다능한 센터니까. 네. 뭐 그렇죠. 사실. 네. 왜 이렇게 뭐 남의 얘기하듯. 저거야말로 정말 자 멀리서 바라보는 지난 3년 동안 동물이 저렇게 방어하시던 분이 지금 아직 멀었어. 열심히 해야지. 한참 되니까. 혜기님의 열광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또 이제 두 분 다 나오시기 때문에 네. 남해크님과 혜기님의 그렇죠. 그렇죠. 정말 네. 기대돼요. 예. 새로운 라이벌 구도가 근데 이 형성됐습니다. 남해크님이 근데 문제는 금방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보스턴 팬들과는 정말 0.1도 같지 않아요. 너무 원래 험불하시기 보스턴 때문에. 팬들이 조금 강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상하더니 좀 세시거든요. 수익 당할 것 같아 이랬으니까 빠른 보스턴 인정. 팬들은 내 목을 잘라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보스턴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데 우리 또 너무 젠틀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보스턴의 광적인 팬심들이 솔직히 뭐 같은 팬이어도 저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구 자체를 우선은 보는데 그 중에 내가 셀틱스라는 팀을 좋아하는 거지. 그걸 막 누굴 죽이네 살리네. 근데 그들은 이제 프라이드예요. 네, 그리고 조심하게 우리가 넘어가서 제가 현지에서 다음 팀으로 가시죠. 현지 팬들은 거의 바이킹인 거 아시죠?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홀리건 정도입니다. 다음 팀은 이제 뉴욕 닉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고. 돌아와요 포징이. 그렇죠. 근데 에레스 칸터 젖꼭지 아프다고 인터뷰하고 이번 유니폼이 젖꼭지가 아프다고 그런 말고 이현이스네. 네, 화이팅 합시다. 네. 근데 닉스는 이제 케빈 녹스 얘기는 조금 그렇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화이팅.
아니 뭐 팀하더의 주니어도 좀 열심히 뛰고 뭐 그렇게 뭐 화이팅 해도 되죠 뭐. 그 예전에 그 누브론한테 개겼던 신인 어떻게 했냐 요즘에? 그 닐리키 네. 안 받아주네. 닐리키랑 뭐 이번 시즌도 이제 트레이버크랑 네. 열심히 잘. 네, 열심히 경쟁하겠죠. 그냥 이제. 유형 닉스는 정말 근데 로스터가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 로스터인 것 같죠. 아 근데 이게 뭐 저희 뭐 90년대 다 좋아했던 NBA 팬들 뭐 다 당연히 있겠지만 그때의 닉스는 이런 이미지에 이런 취급을 받는 닉스는 당연히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요 유형 닉스는. 근데 이게 좀 아쉽네요. 네 넘어가시죠. 네네. 그래도 피지대 감독 정도는 언급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피츠데이 감독은 언급해줘야죠. 화이팅! 빅뱅 감독님께서 오셨는데 언급 피츠데이 정도는 해서 감독 언급해줘야죠. 와 네네네. 야, 똥 싸시겠네. 네. 감독 얘기하시죠. 누가 얘기해줄까? 피츠데이 감독. 진짜 서로 할 말 없나 봐요. 아 그렇죠. 피츠데이 감독이 워낙 또 선수들 융합을 잘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피츠데이 감독이 워낙 또 선수들 융합을 잘하고 또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그 선수들에게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워낙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을 어떤 감독 갖다 붙여도 되는 설명입니다.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은 그냥 뭐 가로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닉스 로스터를 보고 한번 말씀해보니까 그렇죠. 할 말이 없네요. 아무리 네. 뛰어난 뭐 분석과 뭐 다른 코칭이 있더라도 그쵸, 사실은. 네. 우선 다른 걸 떠나서 그 포로징기스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번 시즌은 정말 그쵸. 저는 사실 기대를 가질 수 없죠. 네, 뉴욕 닉스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차라리 브루클린 네츠의 상황이 좀 더 좋아서 팬심을 좀 더 이렇게 끌고 왔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안 됩니다. 그거는 레이커스랑 클리퍼스가 그냥 똑같아요. 네, 그건 안 돼. 브루클린이 암만 잘해봤자 닉스한테 안 됩니다.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 팀이 엉망이어도 분명히 관중 수는 많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럼요. 심지어 티켓도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격이 낮은 저랑 건 같이 아니에요. 보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네. 그 좀 아쉬워요. 브루클린 네츠도 근데 도친 개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브루클린 네츠 올해 플레이오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진짜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얼마 가실 거예요? 아니 말고. 근데 동부일 잘 몰라요 이제 막 이래. 근데 가능돼. 전 근데 네츠를 지금 브루클린 네츠를 말씀하셔서 하나 소름 끼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드디어 2019년에 그 스스로의 피그 행사할 수 있다. 2013년 이후로 그쵸. 6년 만에. 피어스 케빈 가넷 트레이드를 빌드로 해서 이제 다음 내다퍼준 이제 1라운드 픽이 그걸 두 글자로 광복이라고 해요.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됐다네. 6년 만에. 자연스럽게 브루클린 얘기 네, 한번 그쵸. 넘어가시죠. 예. 네. 그래서 브루클린은 사실 이제 뭐 굵직한 코어스는 없이 나름의 리빌딩을 잘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연님께서 이 프로브를 예상해 주셨는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브루클린의 문제는 사실은 그 디안젤로 러셀을 좀 같이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했는데 어쨌든 네이표가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닉스랑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이걸 뭐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뭐 그래도 에이 데이비스 괜찮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멤버들 가지고 작년에 어쨌든 순위가 뭐 최하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뭐 선수들 좀 제가 볼 때 좀 경력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디니디 선수도 저는 분명히 또 조금 더 잘해줄 거라 생각 들기 때문에 이제 뭐 플레이오프권 이제 간당간당하게 잘하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죠. 사실 브루클린 네츠는 좀 뭔가 둔탁하지만 아직 연건들로 지금 팀을 잘 구성했다는 생각하고 페리드도 갔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페리드 갔죠. 그리고 네, 작년에 발견한 제렛 알렌 그렇죠. 라는 굵직한 빅맨. 그 다음에 뭐 더바캐롤도 자기 역할은 좀 할 것 같고. 그쵸. 디안젤로 러셀이라던가 뭐 론데올리스 제퍼슨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들 어느 정도까지. 저는 사실 언급할 가치가 녀석 딱 주면에 생각하는데 그게 디엔젤로 러셀이랑 그 제러 앨런이거든요. 네. 저는 디엔젤로 러셀은 사실 그 레이커스 라커로 망치고 튀어가지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새끼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선수에 대한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아직까지도 워크에틱 좋고 그렇죠. 네. 네,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내추럴 스킬에 대한 그 평가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만약에 건강하다면은 부상 없이 뛴다면은 이제 그 계약 체결을 앞서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그 디안젤로 러셀의 퍼포먼스를 함에 있어서 스펜서 디니디도 역시나 어느 정도 수준의 서포트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부에서 뭐 플레이오프는 모르겠지만 그 뉴욕 닉스보다 나을 거다. 저도 그래서 아까 훨씬 더 네, 낫다고 네. 생각한 거. 그리고 뭐 벤치 멤버들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언급하기 힘들지만 네. 더
더들리도 같잖아요. 더들리도 있죠. 이렇게 좀 네. 어쨌든 이렇게 탄탄하게 차바리 이렇게 네피어도 같고. 네피어도 같고 이렇게 뭔가 에드 이렇게 데이비스도 같고. 잡곡빵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판타지로 따뜻하게. 치면 한 100위 정도 되는 애들은 5명이 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탯은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네. 저도 사실 뭐 2명 보이면 샤바드 네이피어 작년에 릴라드 뒤에서 이제 그렇죠. 없을 때만 반짝 잘하다가 나오면은 완전 기죽어서 나갔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브루클린에서 좀 펼 수 있을지 그리고 페리드 지금 뭐 그 너게츠에서 덴버에서 완전 기 못 피고 나오지도 못하다가 그렇죠. 드디어 좀 이제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다치지만 않게 가서 잘 뛰면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샤바즈 네이피어는 사실은 뭐 주전감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어떤 백업을 디니디랑 뭐 잘해줄 수 있잖아요. 데니러스 했고 올스타 진출 결합했습니다. 동부는 가능하죠. 선발이네요. 찌찌뽀. 지금 경쟁자가 티마도의 주니어니까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카일 라우리도 있네요. 그렇지. 라우리가 그치. 있죠. 폴리틱 섹션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펄츠도 있죠. 그러네. 그렇죠. 아 근데 어빙이 있죠. 막 쓰네. 안 되겠는데? 근데 주전은 안 되겠지만 또 그죠. 동부 판타지한 있으니까 82건끼리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좋네.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출연자가 없으니까 다음 이제. 팀으로 가시죠. 작년에도 근데 브루클린 많이 패하긴 했지만 경기는 다 재밌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죠. 네, 경기 자체 굉장히 재밌었고. 그쵸. 디니디가 네. 멱살을 많이 잡았죠. 그렇죠. 작년에 그 픽을 내가 들고 있었던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내 입장에서 되게 잘해준 거라고. 해가 아니야. 근데 스펜서 디니디는 옛날에 길버트 아레나스 냄새가 좀 나요. 약간 그 뭔가 되게 스킬풀하지 않은데 뭐 집중력이라던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느낌이 나서. 눈이 가끔 돌 때가 있죠. 네네 그렇죠. 희번덕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역으로 스펜서 데니디가 이번 시즌 거의 안 나올 거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로스터를 보시면은 볼핸들링 할 선수도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그 지난 시즌만 보시더라도 카리스 로버트가 사실 볼 운반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플레이메이킹도 좀 가닥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뭔가 디엔지노 러셀이랑 그 사이에 겹칠 수 있죠. 100위권 애들이랑 껴가지고 애매하게 한 15분 정도 뛰고 이제 종료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 감독도 최근에 리버트를 중용하겠다는 언급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리버트가 좀 운동량이 좋아요. 네. 죄송한데 리버트 시간을 많이 쓰지 마시죠. 지금 라우리보다 더 언급됐어 지금. 행여나 그만. 네, 팬이 있을까봐. 팬이 있을 건 신청이야. 빨리 이제 센트럴 디비전 넘어가서. 네, 센트럴 디비전 가시죠. 센트럴 디비전 전년도 1위 클리블랜드에 대해서 좀 아, 얘기를 해주시죠. 아, 네. 좀 가야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 일단 뭐 르브론 제임스가 일단 빠져나가는 게 이 구단 역사의 향후 100년도가 저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비노의 저주보다 더 큰 르브론 제임스의 아웃.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거고요. 뭐 하지만 뭐 예상대로 뭐 어떻게든 그 상위 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콜린 섹스 선수의 영입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케빈 러브가 또 어떤 좋은 가격으로 뭐 꽤 큰 가격이지만 그 잔류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타 선수들 뭐 좀 아쉬웠던 거는 하나 아쉬운 거는 왜 그 제프 그린 잡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건 좀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뭐 코버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시스템 유지가 되니까 플레이오프 이제 드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클리브랜드가 오프시즌 이슈됐던 거는 다 제이알 스미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언급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쵸. 네. 입에 담기 그렇죠. 입에 담기 싫죠. 그래도 제가 담아드릴게요. 그래서 종아리에다가 슈프림 문신을 하는 바람에 로고를 문신화한 거에 대해서 지금 리그에서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경기 벌금이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매경기 벌금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번 시즌은 정말 처발린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이게 어떤 로스터의 어떤 선수들 구성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지난 4년 동안 결승전에 갔던 팀인데 지금처럼 처발하기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죠. 네가 4년 동안 날 처발랐어. 내가 이제 안 갚으면줄게. 이거를 동부에 있는 15개 팀이 똑같이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사실 예전에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호들이 뭔가 일시적으로 약세가 됐을 때, 물론 이제 클리버랜드는 전통적인 강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최근의 강호잖아요. 최근의 강호잖아요. 그쵸. 최근의 강호가 약간 괜찮아. 기분 하나도 안 나빠. 얘기해. 괜찮아. 최근에 강호가 지금 약세됐다. 그러면 이제 다른 15개 팀들은 이제 너 좋대. 저는 좀 반대인 게 르브론한테 이게 굉장히 있는 거지 클리브랜드한테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이거는 팀에 강한 게 아니라 르브론이 그래서 뭐 제가 농담을 근데 하는데 일단 트리스탄 탐슨은 그런 말에 이제 좀 언쟁을 하더라고요. 뭐 나머지 팀도 우리 이기고 얘기하라 도발도 하더라고요. 탑스는 그 그럴 로스터 거면 내에서 자격이 아니고 레비네스랑 경쟁하는 우선 좀 이기고 누가 선발인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르브론 그늘 아래 이제 밑에서 이제 좀 가려져 있던 케빈 러브가 원래 이제 미네소타에 있었을 때의 그 골밑장악력을 좀 다시 그렇죠.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감독이 안 바뀐 거. 이제 정말 무슨 전술이 나올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전술이 어떤 전술이 나올지. 네. 타이런 루브가 러브 나올지. 저는 러브 하나 기대돼요. 아 케빈 러브뿐이에요. 거의. 전 섹스턴 기억 발음 좀 이상했네요. 네. 정확했어요. 정확했어요. 저는 클리블랜드 쉽게 안 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동부라서. 네. 동부라서 첫째 동부라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동부라서. 행인님 말씀처럼 전 러브의 힘을 좀 믿는 게 분명히 예전에 분명히 엄청난 리더였거든요. 그쵸. 네, 그럼 거기서도 분명히 다시 본능을 다시 깨워갖고 클리블랜드 다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그 미네소타에서 플레이오프 진출 못했거든요. 케빈 러브가. 근데 저는 근데 지금.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패배는 많이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엄청나게 발표가 아니겠지만 이제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다는 정도인데 패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저는 모든 클리블랜드의 작전은 사실 르브론 중심에 두고 짰거든요. 120 몇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모든 중심에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환경에서 짜는 작전이 이 사람의 코너스톤이 빠졌을 때 그 어떤 그런 나머지 구심점이 없는 전술들. 상태 점술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러브 고만 했을 때는 저는 절대 승리 못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간당하게 가지 않을까 하면서도 이제 맞아요. 많이 질 것 플레이오프 같아요. 진출 점치는. 저는 이제 그 선에 이제 브루클린 뭐 클리블랜드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동부를 어떻게 보시길래? 동부를 뭐 그냥 동부를 보는 거예요. 아잘 끌었어. 루 감독은 진짜 한약을 좀 먹으면서 따로 전술을 좀 짜보지 않는 이상은 뭐 너무 저는 힘들지 사실 않을까. 이번 시즌이야말로 오히려 루 감독이 본인이 펼치고 싶었던 굉장히 펼칠 수 있는 시즌을 생각을 해요. 첫 시즌이죠. 첫 시즌.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막 까오게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클리블랜드 우승시켰던 감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아요. 오히려 이번 시즌이야말로 본인이 감독으로서 감독다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감독이 아니었잖아요 지난 시간. 아니었죠. 바지였죠. 네. 이상했어요. 바지. 저기요 매니저였어요. 바지까지는 아니고. 저는 여기서 신기한 게 퍼킨스가 웨이브 됐다는 거. 저는 그냥 양복 입혀놓고 거기 앉아있는 뭐 약간 동네 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게 웨이브 심지어 나 됐다는 게 직관 갔을 때 걔 때문에 경기가 안 보였다니까. 응원하느라고 자꾸 서 있어가지고 네 방해했습니다. 실제로는 엄청 크겠네요. 엄청 커 덩치가. 네. 자 아무튼 뭐. 클리블랜드 우리가 얘기까지 써야 되나요? 그렇죠. 클리블랜드 그래도 작년 굉장히 상위권 팀으로서 아 그렇죠. 네, 의미 있게 다뤄줘야죠. 네, 저기요 네. 상위권 팀이네 준우승 팀이에요. 네. 자 다음 팀 가시죠. 네. 네, 다음은 인디애나입니다. 네. 인디애나 상당히 올해도 기대되는 팀 중에 하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 시즌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팀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그 기존에 있는 메인 축들 예를 들면 빅터 올라디포, 테디어스요, 뭐 보나도비치, 사보니스, 마이스터너 이런 애들 다 둔 상태에서 이제 몸 상태로 회복한 타이릭 에반스를 데리고 왔다는 게 그렇죠. 타이릭 에반스. 네, 타이릭 에반스 왔다는 게 그리고 뭐 캐치 슈터로 맷더만을 데리고 왔다는 게 이 인디애나 자체 동부에서는 꽤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올라디포 뭐 지난 시즌에 물론 인디애나 넘어와서 엄청난 활약을 보였지만 분명히 올 시즌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돼요. 저는 오히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지난 시즌에 올라디포가 본인 스스로 볼을 끌면서 플레이를 만드는 건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다른 플레이메이커들이 중심으로 해서 짜주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리그를 대표하는 초 엘리트급 슈퍼스타들을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결국 경기 결정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뭔가 창출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물론 디포가 작년 소로키 시즌을 보낸 건 맞긴 하지만 사람들이 만약 지난 시즌에서 지난 시즌만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냐 하면은 저는 조금의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뭐 본인이 뭐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해야겠지만 뭔가 팀 전체에서도 뭔가 디포를 만약에 진정한 리더로 생각을 한다면은 뭔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정말 디포 중심으로 뭔가 팀을 그런 전술적인 것도 짜야겠고 디포도 실제로 지난 이번 오프 시즌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몸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었죠. 이번 오프 시즌에 올라디포의 몸 관리라든지 네. 훈련 방식이 많이 됐었고 해서 얼마나만큼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네, 그게 좀 많이 굉장히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그 동부의 그 B그룹이라고 하는 그 B그룹에서는 이 미러키와 더불어서 거의 북박이가 아닐까 그쵸. 들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맥밀란 감독의 어떤 리더십이 네, 맥밀란 감독이. 그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올 시즌도 저는 개인적으로 맥밀란 감독을 좀 믿고 개인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그리고 네. 저는 하나 조금 더 보태자면 마일스 터너와 데런 커리스 그 젊은 피들의 성장이
마일스 터너에 대한 퀘스천이 붙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을 기대보다 더 했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주춤했던 작년이 좀 정체가 됐었죠. 그랬다면 올 시즌에는 사실은 인디애나의 나름의 코너스톤으로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데런 콜린슨 역시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성장한다면은 이 팀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 예상되는 상위 3팀 제외하고는 뭐 나름의 데런 콜린슨이랑 올라디포 둘 다 너무 좀 이타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서로 좀 에이스가 만약에 올라디포로 하면 올라디포가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데런 콜린슨도 좀 자신 있게 해도 수비도 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라커룸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올라디포가 그 네이트 맥밀란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 와 올라디포가 그냥 그 코트 외적인 부분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해서 라커룸 자체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만들어줘가지고 네이트 밀란 그 맥밀란 감독이 지금 신임이 아니잖아요. 나름 그렇죠. NBA에서 지금 노장으로 지금 그 감독을 하고 있는데 역대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라커룸 분위기라고 이제 극찬을 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고 인디애나 또 이번 시즌에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지난 시즌에 좀 그 다른 팀들이랑 좀 그 다르게 좀 역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그 빅맨 2명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마일스 터너랑 테디어스 형을 2명을 동시에 기용을 많이 했었고 그렇죠. 또 3점보다는 이제 미드레인지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 부분으로 그 다른 팀들에 대비해서 좀 역주행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긴 했지만 과연 이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한 단계 또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작년이 훌크가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미러키만 넣으면 돼 내가 볼 때. 그 위는 넘기 힘들고 이렇게만 제끼자 요 마인드로 가시면 됩니다. 냉정하게 보면 작년은 르브론이 이끌었던 클리브랜드의 가장 힘들게 했던 팀 중에 하나가 인디애나예요. 그렇죠. 사실은 토론토도 아니고 사실은 뭐 토론토는 전혀 아니었죠. 보스턴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했던 팀 중에 하나가 이 팀이 인디애나이기 때문에 주인장님은 조심스럽게 인디애나 순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뭐 한 4위 이 정도. 4위. 네, 프로 탈락이네요. 미러키가 올라가겠네요. 4위가 왜냐면은 뭐 그 앞에 그 디비전 순위 말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디비전 순위에선 탑에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방금 라커룸 분이 좋다고 했었는데 이제 불안성이 나오나요? 이제. 뭐 인생은 복선이 있는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이제 미러키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네, 미러키도 또 상당히 기대되는 그렇죠. 팀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호세이님께서 미러키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미러키를 제가 갑자기 정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지금. 감독이 일단 좋은 사람 왔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감독 부분이 제일 크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요. 왜냐하면은 그 우선 그 사실 지난 시즌에 그 뭐 제이슨 키드도 한번 거쳐갔었고 프론티 감독도 잠깐 이제 지금 매번 감독 경험했었는데 제일 사실 미러키를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제대로 된 코칭이 없다. 그렇죠. 이 선수들 제대로 기용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부데놀저 감독이야말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지금 특히 지금 안테토쿤보라든지 크리스 미들턴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로스터가 예전에 그 부데놀저 감독이 아틀랜타를 동부 1위로 끌었을 때 상황이랑 좀 비교가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테토쿤보를 어떤 호포드나 어떤 그 당시에 폴 밀셋 그 두 명이 정말 극대화를 시켰던 것처럼 그 안테토쿤보도 뭔가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부데놀저 전술이 얼마나 다양한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사실 그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거의 단순한 공격이 있었던 미러키에게는 그 볼무브를 되게 많이 중요시 여기는 부데놀저 감독의 전술에 어떻게 부합하느냐가 미러키 이제 성장에 대한 원인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야니스가 올해 또 얼마나 또 진화할 것인가. 작년에 득점 4위였는데 23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또 진화할 것이냐. 이것도 좀. 저는 그 좀 이어받아서 그 저는 미러키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거는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가 아닌가. 작년에도 사실상 보스턴을 3승 4패 물론 패했지만 궁지까지 몰아가는 어떤 그렇죠. 그런 사실은 그거는 미러키 팀원들 어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죽을 썼거든요. 뭐 사실 뭐 미들턴도 뭐 좀 애매했고 정말 그 안테토쿤보 혼자서 거기까지 보스턴을 끝까지 밀고 물론 이제 보스턴에도 주축 선수들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올해 더 지난 그 안테토쿤보는 사실은 플레이오프 특히 이제 동부권에서는 필라델피아, 보스턴, 그다음에 토론토 이런 그 3강 구도에서 각자를 조심할 게 아니라 플레이오프 미러키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쏠쏠한 영입이 있었어요. 일리아소바 원래 뭐 미러키의 웬이었죠. 일리아소바도 있었고 브룩 로페즈도 일단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이즈를 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륵들을 다
처리했어요. 그렇죠. 다 처리하고. 자바리 파커 나가고. 그쵸. 그렇죠. 네. 네. 저는 이 두 명 선수가 그 네임 밸류보다 더 이상의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부데노저 감독이 이끌던 아틀란타 팀은 항상 공격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자랑했었고 그죠. 3점 슛의 시도나 메이크 개수가 제일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미러키가 지난 시즌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도 자체도 별로 안 했고 그렇죠. 성공률 자체도 굉장히 낮았고. 그렇죠. 근데 이 두 선수의 뭔가 저는 특히 그 브룩 로페즈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브룩 로페즈를 마치 아틀란타 시절에 호포드가 3점 시도했던 것처럼 밖으로 끌어내주고 아테토쿤보를 폴 밀셋처럼 안쪽으로 밀게 하면서 이렇게 그 미스매치를 유발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그려지고 에릭 뭔가- 블레소가 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공간 3점 창출해주고. 3점 그렇죠. 어떤 매각 부분에서의 어떤 활약 자체가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기용을 할 것 같아서 정말 그 여러모로 봤을 때 참 되게 적절한 감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동의합니다. 네. 반대로 좀 미러키의 불안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언제나 원맨 블레소의 팀은 무릎? 블레소의 무릎, 미들턴의 부상, 뭐 그리고 상징적인 팀이 선수가 있는 팀에겐 언제나 부상이죠. 사실은. 뭐. 전 사실 브룩 로페즈가 물론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약간 리바가 부족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꿀밑이 약간 약한 거 아닌가. 다만 일리아소바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 설거지라든지 굳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수비나 3점도 잘 쏘고 해서 저는 미러키에서도 저는 일리아소바를 응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썬메이커가 사실은 정규 시즌에는 그렇게 안 돋보이다가 플레이오프 때는 좀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썬메이커가 올해 이지만 어떻게 다시 또 벌크업하고 성장에 돌아오냐에 따라서 그 꿀밑이 또 얼마나 탄탄해질 거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때 갑자기 이렇게 번쩍한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크리스티안 우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사실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안테토쿤보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선수가 원래 필리에서 드래프트가 됐다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반짝이겠지만 혹시나 저는 항상 그 시즌 전에 신데렐라를 항상 꿈꾸기 때문에 유심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미러키 뎁스 나쁘지 않습니다. 뭐 블레서도 있고 브럭던도 있고. 저는 이제 미러키는 하나의 단점을 꼽자면 그 아까 다 말씀해 주셨지만 선수 개개인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선수 층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이제 부데노저까지 왔으니까 더 좋아지겠지만 미러키의 선수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농구에 다양한 그 재능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안테토쿤보 제외하고는 뭔가 하나씩만 잘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씩만 잘하는 것들이 선수로서는 굉장히 기용하기 까다롭거든요. 뭐 블로킹 혹시 수비만 잘한다든가 아니면 슛만 좀 잘 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다양하게 선수 개개인적으로 좀 재능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만 개선된다면 훨씬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두 명의 선수 하나씩만 잘한다는 두 명의 선수가 다음 오프 시즌에 그 프리에이전트 마켓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즌에 조금이라도 뭔가 삐걱거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보면은 팀 분위기 자체가 좀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아무래도 그쵸. 있긴 있겠죠. 그 전형적인 예로 이제 벽돌 스마트라고 몸값을 높이기엔 도저히 높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다음 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학도님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그렇죠. 사실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팀이에요. 진화된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전혀 기대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핀이 최근에 인터뷰 때 그러더라고요. 드웨인 케이시 감독을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코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던데 사실 팀 자체의 색깔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서 레지 잭슨과 이시 스미스가 이끄는 가드와 드루먼드와 그리핀이 있는 새로 또 베테랑이 한번 갔죠. 우리 예전에 클리브랜드 있었던데 호세 칼데론이죠. 디트로이트 텍사스밖에 최근에 선발 나오는 거 물론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선발 나오는 거 소름 끼쳤습니다. 디트로이트 좀 애매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좀 파출리아도 있는데. 파출리아가 보강이 됐고. 그쵸. 네, 그렇죠. 글로삼. 아, 디트로이트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 레지 잭슨이 건강하냐 아니냐 그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증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뭔가 건강해야지 뭔가 그 지금 구축돼 있는 그 세 명의 나름의 작은 빅3라고 할까요? 그 세 명의 뭔가 그 케미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번 프리시즌부터 지금 레지 잭슨 또 발목 나가지고 지금 절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감독이 또 우려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세 명을 조을 맞춰야 되는데 또 한 명이 다쳤다. 레지 잭슨도 사실은 겉보기에는 강철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드로먼드도 사실 성장을 한 번 더 스텝업을 해야 되는
좀 필요가 있는데 그쵸. 과연 할 수 있는가? 드로먼드가 포텐 맥스를 찍은 게 아닌가? 하나 확실한 거는 성장의 포텐 맥스 찍은 사람은 역시 그 NBA 통틀어서 저는 이제 전혀 기대하지 않는 선수 중에 하나는 그리핀이 아닌가. 네. 드러먼드도 이제 서서히 그 길을 좀 가고 있고. 네. 기대치에 대비해서. 네. 그렇죠. 그리핀은 진짜 작년에 이적할 때까지만 해도 네. 마지막 희망이 좀 있었다 그쵸. 생각하는데 저는 올 시즌 그리핀은 뭐 물론 당연히 뭐 20에 10 이상은 해주겠지만 네, 동부기 때문에 그쵸. 슈퍼스타의 길은 이제 좀 어렵지 않은가. 네. 그래서 사실 디트로이트 자체 도시에 대한 좀 생기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사실 1월에 있고 그 다음에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참가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더 이상 뭐 그 모터시티에 더 이상 방문하지 않고 그리핀 때문에 점점-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디트로이트 전체적으로 좀 생기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좀 우려가 되긴 해요. 뭐 그 오토쇼 가시지 않으시나요? 저요? 네. 안 갑니다. 안 갑니까? 네. 네. CES는 가시죠? 가끔 갑니다. 네. 작년에 디트로이트였네. 곰탕만 먹고 온 날이. CS 가. CES 갔어요. 디트로이트 고 곰탕만 먹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기가 근데 막힙니다. 그 저희 주변 중에 한 분이 아마 그 모터쇼 가시면서 예. 디트로이트랑 보스턴 경기 보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좋겠다. 송모 씨가. 네. 송모 씨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기대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경기장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경기장만 3경기장이고 그때 닭이랑 같이 보죠. 네. 그렇죠. 상당히 화제가 되었다. 네. 통닭이랑 같이 보는. 아니 진짜 그 장면이 있는데. 닭 바구니가 엎여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왜 내가 제가 그 직관 가는 분이 그를 왜 꺼냈냐면 저랑 사실 가격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자리가 저보다 좀 더 좋은데도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가 나갖고 내가 보스턴이랑 경기인데 뭐 디트로이트 그 경기장 자체가 약간 도심에서 멀지 않나요? 좀 떨어져 있죠. 그쵸. 네.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네, 좀 저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팀인데 시카고 불스입니다. 시카고. 네, 넘어가시죠. 뉴욕과 시카고를 스킵하시는 건가요? 그 정말 과거에 정말 제가 좋아했던 명문 구단이지만 넘어가시죠. 하실 얘기가 있나요? 시카고? 넘어갈까요? 좀 하고 가야죠. 시카고 팬들 그쵸? 우리 또 네. 스미스팡님이 또 사실은 네. 또 시카고를 응원해 주시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하는 걸로. 하나 말씀드리겠다면 작년에는 이제 그 미로티치가 주먹을 먹고 나가가지고 스포르티스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그쵸. 마카렌이 없어서 스포르티스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카렌이 중심인데 마카렌이 부상당했죠. 그쵸. 네. 웬델 칼터 주니어 정도는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이번에 또 아주 걸출한 신인 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인 선수가 또 이번에 기대되는 건 잭 라빈이 또 어느 정도의 또 혼자 할까? 혼자 또 덩크슛을 보여줄까 네. 가든데 네, 좀 기대가 되고 뭐 자우리 파커는 좀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라빈 네. 지금 부상 중이지 않나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NBA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카고를 연건들 순위로만 매겼을 때는 전체 3위 정도라고 그렇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보스턴, 뭐 필라델피아, 그리고 시카고, 그리고 선즈까지 네. 해가지고 연걸들의 힘이 좀 뭐 있다라고 뭐 평가를 하긴 하는데 뭐 뜯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이게 매체마다 좀 보도는 좀 다른데 작년도도 역시나 프로필 면에서는 시카고가 1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뉴욕이랑 지금 그 LA랑 세 군데가 지금 뭐 빅마켓이지만 야 진짜 뭐 프로핏이 뭐 천문학적인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 불스 입장에 좀 더 쉬는 것도. 네.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뭐 누구 그냥 아무나 뛰어도 지금 뭐 이 고릴라가 뛰어도 그냥 뭐 아무나 뛰어도 강아지가 뛰어도 뭐 그냥 선수들 돈 네임빌로 보면 사실 유나이티드 센터라는 이름이 아까운 정말 그렇죠. 선수죠. 그렇죠. 네. 네. 참, 이 판타지 기준으로 어느 선수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고. 이번 시즌은 판타지는 뭐 딴 얘기인데 몇 개예요. 몇 개예요. 효율 끝판왕이에요. 네. 그 시카고는 그리고 이제 포지션 정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마이애미 얘기 좀 해볼까요? 전 구단을 통틀어서 가장 인앤아웃이 적었던 그렇죠. 구단 아예 없지 않았나요? 네, 없었죠. 네. 추워버렸죠 거의. 네. 그 뭐 그 연장 계약한 선수들만 존재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인앤아웃이 없었던 우부가 없었던 팀이고 작년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이 팀의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웨이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난 사실은 뭐 웨이드도 웨이드인데 마지막에 그 지미 버틀러의 지금 트레이드의 목을 좀 메고 그렇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버틀러가 온다면 마이애미는 또 한번 동부의 플레이오프에는 충분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나갈 수 다른 있는 얘기가 팀이 될 것 같고 저는 핫산 화이트사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도대체 얘를 뭘로 쓸 것이냐에 대한 정리 그리고 조시 리차슨부터 시작하는 고만고만한 히트 애들 그걸 정리를 누가 할 거냐. 아 저는 조시 리차드스는 고만고만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 이 솔직히 좀 팀에서 잘해요. 예. 이 팀에서 유일하게 잠재력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유일하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마이애미 선수 저는 조시 리차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게 UCG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을 꼭 들고 있어야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수비면 수비, 뭐 각장 어떤 팀 플레이에서의 어떤 조각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번 시즌에 조시 리차드스의 기능이 좀 큰 편이에요. 그 외의 선수들은 사실 지난 시즌과 아마 비슷비슷하거나 뭐 그 정도의 시즌일 것 같고. 그 트루 네. 슈팅도 좋더라고요. 그쵸.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뱀 아데바요 선수 아데바요, 굉장히 그쵸. 기대되고요. 네, 맞습니다. 런닝이 되는 빅맨인 것 같고 핫산 화이트사이드랑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그렇죠. 것도 한번 어떻게 보고 롤이 싶어요. 정리될지 네. 그것도 좀 중요하죠. 분명히 화이트사이드가 내년에 어떻게 뭐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분명히 마이애미에서는 또 아데바요를 분명 키워서 어떻게든 변수에 좀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저는 또 드라기치가 과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것인가 좀 또 팀을 좀 더 리딩하는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나서서 좀 더 파이팅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더 좋겠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사실은 그 버틀러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이애미 히트랑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딜의 성사 끝까지 갔다가 뭐 또 깨졌다 지금 계속 보도가 되는데 전 이 보도 와중에 이 마이애미 히트의 미래의 청사진이 다 나왔더라고요. 예, 역시나 그 뭐 보도 내용은 당연히 뭐 드라기치나 핫산 화이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팔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나 아데바요나 리차드슨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벌써 보도 나오는 바람에 미래는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큰 기대는 되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해줄 거에 대해서는 이미 팬라인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더 이상 못 드리면 이번 시즌에 그 스몰볼 라이너로 많이 기용을 하게 된다면 그쵸. 네. 아마데바요는 더 많이 기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쵸. 화사는 그만큼 또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몸은 근데 입지는 계속 좁아져요. 네. 아 좀 안타까워요. 사실 화사는 네, 맞아요. 그 지난 시즌에 엔비디아한테 어택 한번 당했잖아요. 당한 다음에 멘탈이랑 뭐다 당한 것 같아서 뭔가 시대를 진짜 잘못하거나 네. 진짜 선수가 저는 이제 오카퍼와 네. 화이트사이드 생각하는데 화이트사이드는 그나마 돈이라도 많이 건졌는데 오카퍼 지금 용돈 받아요 거의. 네. 그 진짜 엘리트가 안타깝네요. 근데 핫산 화이트사이드는 작년에 이제 그 당했던 무릎 부상 이게 고질적으로 사실 시즌 내내 달고 다녔기 때문에 올 시즌에 과연 아데바요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는 아직 의문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제 느려서. 리빌딩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팬라인이가 솔직히 돈도 그동안 아낌없이 썼는데 이번에 그 트레이드 아까 말씀드린 그거 통해서 이 팀은 이제 리빌드 가 있구나. 그래서 누굽니까? 팬라인인데요. 네, 하겠죠. 네. 올 시즌 그럼 마이애미 순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플레이오프는 좀 어렵지 않아요. 동부라서 마이네터 동부라서 8위는 오픈 퀘스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누구든지 가능하다. 저는 아틀란타와 더불어서 거의 최하위를 하지 않을까. 브루클린 죄송합니다. 뉴욕 닉스 이제 애틀란타 이렇게 세 군데. 그 위에다 시카고 올리고 뭐 하면은 마이애미 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올랜도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올랜도 있고. 와 세네. 그러네. 히트가 플레이오프 갑니다. 그러네. 보스턴은 봉문은 역으로 세셔야 됩니다. 네, 그런, 그렇죠. 그런. 아래부터 네. 쌓아 올라오다 보면 제가 작년 그 프리미어 때 말씀드렸지만 동부는 누가 진출하냐가 아니고 누가 탈락하냐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네. 올랜도. 그게 동부의 묘미예요. 그렇죠, 그렇죠. 동부 파리 싸움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올랜도 할까요? 넘어가시죠. 아니요, 다음 워싱턴. 아 그러냐? 네. 아니 워싱턴은 같은 플로리다인데 올랜도 안 하나요? 올란도요? 네, 올랜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올랜도 찍고 올랜도를 묶어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올랜도 빨리 갑시다. 왜냐면 네, 올랜도는 같이 쓱 디즈니랜드 가듯이 쓱 갔다 옵시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에런 고든이 성장할 거다. 네. 아니 어쨌든 그 가장 이슈는 역시 밤바가 밤바죠. 들어왔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죠. 들어왔어 이제 잘해 열심히 해. 네. 밤바의 잠재력을 높게 보시나요? 그 비시즌에 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엔비드와의 훈련 영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좀 프리시즌에 좀 이슈도 됐던 게 이제 밤바가 사실 블로킹을 당했는데 그 공이 슛 성공이 되면서 인어 페이스 덩크처럼 보였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걸로 약간 하니까 이제 또 엔비드가 막 또 놀리면서 너 나랑 10분 동안 파울 몇 개 하는지 알지 하면서 이제 뭐 설전을 벌였는데 엔비드의 그
떠나서 둘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건 나중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근데 뭐. 저는 밤바가 갖고 있는 신체 조건에 대비해서는 아직 올 시즌은 많이 큰 활약 없지 않을까. 올 시즌 저도 이제 그 제일 뭐 방금 파열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정말 그 엔비드와의 매치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저는 시즌 내 파워 트러블에 시달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드한테 정말 밥이거든요. 정말 그쵸. 작대만한 애가 서 있으니까 파워 그쵸. 트러블을 밖으로 내보내야지. 이런 그쵸. 식으로 하면 이제 올랜도 입장에서도 이제 선수 기용 자체에서 좀 이렇게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골격 자체가 얇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몸싸움 할 때 얇기 때문에 더 파울을 당하기가 쉽죠. 얘도 그러니까 그 미러키의 솜메이커처럼 뭐 한 가지만 잘하는. 아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올랜도는 에런 거든을 과연 이제 코너스톤으로 박을지 안 박을지 올 시즌에 판단하면 되겠죠. 에런 곤든도 이제 자기의 롤 모델 있죠. 그리핀이라고. 뭐 큰 기대는 저는 하진 않습니다. 소름 돋네요 진짜. 네, 저는 팀 내에서 포지션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애매하죠. 사실 되게 애매하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서 아이덴티티를 좀 만들어야죠. 그래도. 그렇죠. 네. 네. 여담인데 밤바랑 아이작이 이렇게 손을 둘이 뻗으면 코트를 가로질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뭐 둘이 아마 역대급 파울 개수를 하지 않을까. 네, 네. 그 손 뻗는 걸로 계속 치니까. 네, 잘 써야 되는데 위로 써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써가지고. 와 여기서 누구 판타지를 뽑아야 될지 그것도 참 고민이네요. 둘 다 안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단 아이잭이 지난 시즌에서 판타지 슬리퍼긴 한데 또 다쳤죠 지금. 그렇죠. 저는 반반은 좀 그래도 반반 스탯 자체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블락만 유일하게 좀 조금 몇 개 하고. 네. 네. 그렇죠. 자 마지막 팀 가시죠. 아니요 더 남았어요. 더 남았습니까? 네, 네, 아, 네. 3팀 남았어요. 그렇군요. 자꾸 워싱턴 스킵하시려는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네. 워싱턴은 뭐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그 고질적인 우리 고타 덤핑을 이제 처리를 했죠. 이제 고탓이 하워드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뭐 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팀에 좀 전력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프 그린 선수나 뭐 토머스 브라이언트나 뭐 이제 오스틴 리버스가 이제 벤치에서 좀 더 부족한 벤치 자원으로서 이제 좀 더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좀 보강이 된 것 같은데. 객관적인 게 맞는지 모르겠네. 네. 사실 근데 워싱턴은 월, 빌, 포터 3명의 코어가 얼마나 가치를 더 진화시킬 거냐를 봐야 되고, 그렇죠. 이 지금 기대치가 항상 있는 듀오라고 불리는 월, 빌이 얼마나 브레이크스루 할 거냐, 이거를 못하면 사실 워싱턴은 그냥 또 작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죠. 사실상 이제 이 월빌 포터가 뛸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좀 성과를 낼 필요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하워드가 이게 모아님 도울 것 같아서. 하워드는 사실은 뭐 라커룸 분위기는 안 해치고 건강히만 뛰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 큰 기대를 이제는 가질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존월이 일단 역대급 추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 존월을 꽤 오래 봤지만 역대급 추남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요즘에 너무 방탕한 생활한다는 루머도 많더라고요. 파티 너무 즐기고. 본인이 실제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했죠. 내 컨디셔닝이 최악이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살찐 것도 그렇지만 얼굴에 벌써 그 너무 술에 쪄든 그런 모습을 그쵸. 보면서 얘가 지금 이 워싱턴의 팀을 향후 미래 10년까지 책임져야 될 앤데, 그렇죠. 과연 이런 그 자세가 이렇게 지금 아사리판인 그 상황에서 이제 가능한가 해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낮게 봤습니다. 저는 B그룹에는 확실히 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역대급 추남이 된 그 전호를 보고, 그러니까 얼굴이 자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플레이오프에 거의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혹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워싱턴이 어느 정도, 저는 반대로 워싱턴이 B그룹엔 충분히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워낙 주전 어전도가 높은 팀이었기 때문에 오스틴 리버스가 어느 정도 이제 작년에 월이 부상당했을 때 오히려 워싱턴 되게 좋은 성적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스틴 리버스가 어느 정도 해줄 건지 많은 기대는 없지만, 이제 사실은 오토포터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오토포터가 조금 더 많은 롤, 공격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토포터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팀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생각을 해요. 오토포터는 솔직히 저는 워싱턴에서 굉장히 잘못 기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토포터 사실 그 뭐 스팟업 슈터 뭐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NBA에서 가장 높은 3분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너무 공격에서 그렇죠. 월이랑 빌 중심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포터를 적극적으로 팀 그렇죠. 전술 자체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드와이트 하워드의 영입 자체만으로도 이 팀은 NBA 전체에서 가장 많은 루림풀을 가진 팀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근데 동의합니다. 네. 오토 포터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레너드가 오기 전까지는 동부의
카와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롤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조금 재능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오토포터가 그 외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려진 게 상당히 높은 슈팅 효율을 보이고 있어요. 외모가 가려진 게 뭔가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외모가 멍청하게 생겼나요? 슛 못하게 멍청하게 생겼다. 외모는 저 정도면 버려 정도인데 어쨌든 근데 그게 상당히 높은 슈팅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빌이 보여줄 수 있는 또 개인적인 득점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빌보다는 빌 포터가 좀 메인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지만 근데 또 워싱턴의 스프릿은 월이어서 이게 좀 어떻게 좀 조화를 이제 이룰 아까 것 가연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최근에 그 비시즌 때 운동한 모습을 보면 사실 몸이 완성돼 있지 않아요. 네. 그 역대급으로 지금 망가져 있죠. 네 망가져 있는 상태는 사실이고 근데 반면에 그 빌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적의 컨디션을 오히려 시즌 예, 역대 시즌 중에 가장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빌에 좀 기대해보고 그 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트 비전이나 패싱 스킬이 좋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극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사실 월이 사실 플레이 스타일이 어찌 보면 르브론하고 비슷한 게 조금 있거든요. 과거 르브론이랑 그랬을 때 월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파생할 수 있는 공격이 가짓수가 많은지 월은 슛샷이 3점 더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리더로서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놀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는 아까 비슷한 말씀이 저는 그러니까 저는 월에 이번에 그 워싱턴 라켓 평가한 이유는 월이 사실 그동안 줬던 큰 역할 중 하나는 수비였는데 이렇게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수비가 구멍이 난다면 과연 워싱턴이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물론 그 오토포트 주는 있겠지만 월의 공백이 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백코트에서의 수비는 뭐 빵꾸가 난다 봐야죠. 그렇죠. 딴 걸 떠나서 하워드라는 내 새끼가 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말 이거는 뭐 한두 시즌이 아니잖아요. 하워드가 지금 수두룩 최근 동안 빽빽하죠. 망쳐놓은 네. 라커룸이 LA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도시들을 물려놓고 가기 LA 때문에 갔다 휴스턴 갔다 애틀란타 다 네. 부시고 왔죠. 예. 샤럿도 마찬가지고 네, 샤럿도 붙이고. 팀들이 이번에 박수 치다고 하잖아요. 떠나니까 이제. 이번에 또 문신도 한쪽 팔에 뭐 많이 했던데 네. 원래 안 하던 사람. 그래놓고 또 오프시즌에 또 막 그 메인 미디어가 며칠 나와가지고 또 이제 입방울이 떴는데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또 역대급 큰 쥐새끼가 와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동부는 어느 팀이든 해볼 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팀으로 넘어가면 이제 샬럿. 네, 네. 샬럿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던 화이팅. 샬럿은 이제 뭐 네, 그렇죠. 미치 컵책이 왔죠. 이제 하워드 떠나면서 비욘보가 이제 사실상 전력의 핵심인가요? 네. 그래서 코디 질러라고 하더라고 아직까지. 코디 젤러 나왔어. 네. 토니 파커 아니에요? 토니 파커가 그 유니폼 입는 거 보는데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캔바커와 그냥 샬럿의 불편한 동침. 뭐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 그쵸. 아닙니까? 불편한 동침. 그냥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저는 사실 이 팀 하면 조던하고 그 유니폼 색깔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색깔 뭐 다른 뭐 팀적인 색상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전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캔버 워커가 트레이드된 거를 조심스럽게 한번. 그럴 수 알아보고 있죠. 있습니다. 왜냐면 되게 불편한 동침이에요 지금 사실.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야 캔바우커 가면 여기도 바로 그냥 무주공산이죠. 막내 그렇죠. 싸움이겠네. 무주공산. 서로 무주공산. 플레이오프 안 나가려고 이제 발악을 하겠죠. 무주공산. 굉장히 강력한 탱킹 중에 한 명이죠. 이제. 야 근데 이번에 저기 프리시즌 보니까 저기 바툼이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좀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라지 이게 팀을 조율하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계속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은 이 팀에는 저는 바툼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바툼이 문제가 뭐냐면 매 시즌 그걸 해요. 건강해. 그러다가 건강해야 본인이 되는데. 발목 떨어서 5경기 쉽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고 또 하려고 하다 또 다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몇 년씩 반복이 되다 항상 보니까 살린 꿈인데 아쉬워. 항상 다쳐. 너무 아쉽죠. 사실 바툼은 정말 재능 자체도 정말 소름 끼치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이 팀은 사실 뭐 플레이오프 성적권의 팀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 컵책 단장의 어떤 인생을 새로 반성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동안 본인이 걸어왔던 똥을 싸질렀던 팀 똥을 싸지르고 그동안 늘 잘못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지금 이만한 큰 똥이 있는 팀에 고액 연봉자들 똥더미에 지금 가 있어요. 과연 이 컵책이 어떻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팀을 어떻게 이끌 건가? 저는 이거에 더 관심이 참여의 큽니다. 시즌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틀랜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딱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에 제가 워싱턴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애틀랜타 사실 뭐 오늘 그 트레이 형의 멋진 3점 슛 버저비터. 네, 버저비터가 있었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할 얘기가 없네요. 빈스 카터 화이팅. 네, 애틀란타는 애틀란타죠. 네. 뭐
근데 정말 로스터를 보는데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그래도 정말 할 예. 말이 없네요. 네. 근데 저는 근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확실한 거는 그 트레베스 슐랭크죠. 그 단장이 그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골든 스테이트가 롤 모델이다. 그들의 정말 공개 전술이 우리의 롤 모델인데 그래서 도대체 난 누가 이거 수행을 할 것인지. 커리랑 비슷한 트레이 형을 네, 데리고 왔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애틀란타가 그 댈라스와 픽을 교환했지 않습니까? 돈치치와 그 돈치치 픽과 그렇죠. 가장 똥망한 드래프트를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죠. 생각해봅니다. 트레이 형이 사이즈와 그런 스킬이 NBA에서 과연 진짜 프리시즌이 아니라 정규 시즌에 통할까? 정말 형들이랑 붙었는데 그게 될까? 몇 개 들어가겠죠 하이라이트에. 그게 말이야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까? 그럼 그게 아쉽습니다. 달라스가 물론 당연히 돈치치를 많이 원해서 뭐 다음 주에 뭐 저기 소부하겠지만 뭐 정말 원해서 우선 달라스가 이렇게 해서 픽을 이렇게 바꾼 거긴 하지만 만약에 애틀란타에서 돈치치가 왔다면 조금 더 내용이 그러니까 애틀란타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돈치치가 댈러스에 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럼요. 네. 댈러스. 나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전 되게 제일 기대되는 팀 중에 하나가 댈러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다음 주에 정말 예. 동부할 얘기들 없구나. 네. 저는 사실 트레이 형을 보면서 공격 부분에서는 오늘 뭐 그 경기도 있었고 뭔가 3점 슛도 뭐 간간히 넣어줄 거 할 거 있는데 수비 부분에서 NBA 역사 통틀어서 가장 처발리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니죠. 아이제 토마스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아이제 토마스 60번째 픽이었고 얘는 상위권 픽이잖아요. 그쵸? 이제 그 모든 이제 NBA를 이제 NBA 베테랑들이 쟤를 보면서 이제 대학 시즌에서 뭐 역대 최초로 득점이나 어시스트 리드했다며 하면서 이제 베벌리랑 비슷한 애들 깔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혼 많이 날 것 같아. 신나게 우리를 진짜. 해주지 않을까. 네, 트레이 생각이 형은 웰컴 신고식을. 트레이 형이 또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애틀란타 팀의 희망은 잘 안 보이는. 그쵸. 왜냐면 색깔도 방향도 쉽게 보이지가 않는. 피지컬한 측면에서 수비에서의 약점이 너무 극명한 선수라서 네. 첫 시즌은 참 공격 부분에 차치하더라도 수비에서 너무 많이 고전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슈레더를 내주고 트레이 형을 갖고 온 게 무슨 변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저기 뭐라지 장사를 좀 잘못한 것 같은. 제레미린도 있어. 뭐. 여러분들이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는 게 정규 꼴등한테 너는 수학이 약하고 영어도 약하고 과학은 좀 낫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슈레더도 나발이고 트레이 형 잡은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 생각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24승밖에 못한 팀이고 사실 그리고 뭐 올해 영입한 그 아이들도 제레미닌 뭐 그리고 또 빈스 카터 노장 뭐 이런 선수들이니까 사실은 뭐 토마스 로비슨 뭐 이런 선수들이니까 뭐 큰 기대는 안 되지만 수학을 28점 맞던 거 한 34점은 맞아도 그 잘했다 하는 게 낫죠. 저 그리고 콜린슨의 성장. 존 콜린스. 존 콜린스의 성장 정도. 거의 유일하게 기대되는 선수. 네, 그 선수의 바지 팬츠는 어디까지 짧아질 것이죠. 네, 이 정도 알렉스 정도. 랜드 있습니다. 랜드 있구나. 데드먼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다 고만고만해서 저는 사실 그쵸. 빅맨 위주로 좀 보는 팀을 보는 편인데 뭐 별로 기대가 잘 안 돼요. 아까 브루클린은 100위권 팀, 이 팀은 한 170원 더 못하는 12인 리그에서 드래프트 안 그렇죠. 되는 애들이죠. 네. 조금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 거의 뭐 에이스는 베이지모인데 이 베이지모 선수가 시장 가치가 지금 굉장히 낮다는 거. 생각보다 연봉을 저는 적게 받나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냉철하게 이 친구는 $10,000,000 초반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더욱 미래가 어둡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팀의 에이스는 토리온 프린스가 아닐까 이번 시즌에. 네.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골프 선수 얘기하셨어요. 네. 아무튼 그 친구 기대할게요. 네. 평균 18점 정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뭔가 좀 마무리 멘트를 들어오실 때 됐습니다. 마법사님. 네. 저희가 그 동부 얘기로 기적의 2시간을 채웠는데 이제 다음 주에 서부는 좀 더 기대해 주시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시즌 오프닝을 했으니까요. 네. 저도 더 좋아지겠죠? 좋아져야죠.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서부는 왠지 그 좀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파리 이한 하지 맙시다. 그 농담입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저희 이제 시즌 4 시작하니까 저희가 이제부터 해서 다음 주 서부까지 하면 좀 쭉 제가 좀 저희도 텐션을 좀 끌어올릴 테니까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오랜만에 방송을 하고 약간 네. 근데 모두 이제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 시즌 4 첫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끝내요? 그럼요. 잘했어요. 네.
그래요? 다들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 뭐 아, 한번 돌아가요. 이런 거 네. 좀 그런 하고 거 괜찮네. 그렇죠. 저 멘트를 좀 준비해 오세요. 아 그럴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과 애정으로. 그렇죠. 눈빛이 도끼 눈이야. 저 지금 화날 뻔했어요. 막 이래서. 못 먹으면 또 먹여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자꾸 끊으라고 사인을 보내시더라고. 빨리 집에 잘못 가자. 사인을 잘못 그러니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번 시즌 임하는 각오를 행인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부터요? 네. 저는 사실 작년에 이렇게 쉬는 동안에 작년 이제 그 방송들을 좀 들으면서 작년에 동부 컨퍼런스에서 필라델피아랑 보스턴이 붙으면서 했던 제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요? 아니 사실 승자 쪽에 더 집중되고 포커스된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되게 날것의 감정을 가지고 너무 어설프게 방송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팀도 물론 응원을 하지만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고 넓은 안목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네. 저는 사실 행인 이번 시즌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도리언 프리스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누구예요? 애틀랜타 득점. 아까 걔가 걔야? 이름이 헷갈리네요. 네. 얼마 전에 참 학도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 시즌에도 필라델피아를 응원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필라델피아를 응원할 거다 그랬더니 너 같은 놈이 왜 필라델피아를 응원하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왜 여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응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성장도 하고 있는 팀이고 지켜보는 재미도 있고 해서. 그럼요. 네. 응원합니다. 응원과 같이 있는 팀이죠. 네, 응원합니다. 훌륭한 근데 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행인님의 객관성보다는 그런 주관성이 좀 더 재미있지 않나. 그렇죠. 네. 갑자기 성숙해지지 말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냥 날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날것의 남 얘기 듣듯 그렇죠. 하는 그 멘트 네. 더 알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수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번 시즌 굉장히 묘해요. 네, 우선 이제 항상 이제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던 그분과 이제 아군이 된 느낌. 뭔가 항상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이제 테이블 가는 데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분을 이제 되게 부담 없이 쳐다보면서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소름 끼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야님이랑 같은 이제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일본 제이스가 이제 이제 코트 외에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냉철하게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팀에 있는 그런 선수 같이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울 것 같고 이제 UCG 같은 부분에 좀 어려가 되긴 하지만 이제 마침 또 이제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나 이제 동부 훌륭한 출중한 팀들을 응원하는 이제 패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또 재밌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프 시즌에 호수인님이 이 방송을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또 네. 뒤에서 많이 해주셨죠. 하셨죠.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단 가야인 자체 탄생 자체가 르브론이고 르브론과 함께 사라질 사람인데 올 시즌은 너무 사실 레이커스 취중해서 얘기할까봐 우려는 돼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거슬리지 않게 그런 부분들은 조절을 최대한 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맥커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좀 도와주면 부저나 이렇게 종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그렇죠. 땡땡땡. 이렇게 그죠, 친다거나 그죠.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좀 양질의 방송을 위해서 하지만 제 늘 그래왔듯이 또 제가 또 너무 숨기거나 너무 문명화된 저의 모습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날것에 그대로 빨개 벗고 네. 르브론 하면서 올 한 해도 보낼 겁니다. 가야인 네. 당신은 돌사진을 기억해. 그때 그쵸. 모습으로 그대로 날것으로 와야 돼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연님이랑 두 명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이번 시즌만큼 르브론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정당권 확보된 시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네. 이슈 부분에서 그렇고 선수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은 요번 시즌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임하겠다. 그러니까 저번 시즌은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우선은 전출이 우선 제일 목표가 가장 큰 거고요. 그게 솔직히 제일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우선 제일 1번. 그다음에 2번은 올 시즌은 좀 더 거꾸로 행인님이 생각과는 반대로 좀 더 보스턴을 더 파야겠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많은 NBA를 갖고 있으니 지식들을 갖고 계시니 저는 우선 내 사랑 보스턴을 좀 더 파야겠다. 그래서 좀 소소한 얘기까지 좀 더 또 청취자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물론입니다. 소소한 얘기만 하실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 막 뒷뜰에 심고 막 이런 아니 얘기들. 근데 난 인트로만 할까봐 걱정이야. 그러니까 또 이제 보스턴이 올해만큼 또 재밌는 얘기들이 그렇죠. 많이 많이 나올 수 있을 있기 테니까요. 때문에 우리 패널 기준에서는 역대급 재밌는 그렇죠. 역대급 방송이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 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주인장님.
저는 일단은 저희가 결국에는 또 네 번째 시즌을 맞았어요. 사실 뭐 미드나 이런 걸 봐도 시즌 4는 많이 없는데 결국에는 시즌 4를 이끌어 나왔고 올해 저는 개인적인 경사도 있어서 그렇죠. 올 시즌은 정말 즐겁고 재밌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 자체가 또 온에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즐겁게 또 녹음을 하고 우리 마법사가 자유인 정도 레벨에 올라올 때까지 저는 끊임없는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은 저쪽에서 혜인님이 그렇죠. 저는 저도 이제 채- 주인장님이 사회를 보는 불상사는 제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그렇죠. 시즌 1 들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거의 AI였어요. AI. 어색한 AI 목소리.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법사님 마지막으로 아,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확실히 이제 일단은 이 자유인님이 그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 정말 잘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인님만큼은 안 되겠지만 또 제 스타일대로 해석해서 좀 안정적인 방송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자유님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한번 패널로 나와달라고. 아, 그럼 골든스테이트를 이제 한번 나오셔야 돼요. 방문하는 그렇죠. 입장으로서 한번 깜짝 방문해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아까 통화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이게 좀 사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선후배들 이렇게 친한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에 가장 어울리는 성격은 저는 마법사님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님은 실제 성격은 또 굉장히 나름대로 본인의 또 철학도 있고 좀 진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 마법사님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좀 순두부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순두부 같아. 그래서 내 느낌은 올 시즌에 좀 자유인과는 좀 색깔이 다르게 그렇죠. 좀 이렇게 네. 좋은 이렇게 백지화가 됐으면 좋겠고 백지화가 아니라 백지가 돼가지고 우리를 잘 스케치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죠. 큰 종이가 돼주세요. 큰 도와지 말라고 했죠. 네, 큰 순두부로 순두부. 내가 고춧가루 줄 테니까 순두부가 돼주세요. 네. 올해 이제 이번 시즌 저의 성장을 좀 기대하시면서 네. 아니 넌 순두부니까 성장하지 마세요. 크기가 커져야죠 이제.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늘. 네. 네. 저희 뭐 이번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제 시즌 4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로 하겠습니다. 네. 자, NBA 온 에어. Oh, what a shot from Curry! Kyrie Irving from downtown. Oh, blocked by James. LeBron James with the rejection. Brady for the win. Yes. For three. Bang! That one goes down, and the game is home. Let's go home, ladies and gentlemen. Let's go home. What can I say? Mamba out.